네, NBA 오늘 6번째 녹음 시작하겠습니다. 항상 함께하는 브로들을 소개하겠습니다. What's 브로 석사 브로부터 소개드리겠습니다. 석사 브로. 예, 안녕하십니까. 스포츠를 전공하고 있는 스포츠 학도입니다. 레이커스 브로. 네, 안녕하세요. 21년째 레이커스를 우승하고 있는 호수인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유인입니다. What's 브로 6번째 녹음 시작하겠습니다. NBA 온 에어. 오늘은 특별히 저희가 여러분들의 소중한 관심, 댓글들이 늘어나면서 한번 감사의 표시를 하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읽어드리고 싶어도 읽을 수 있는 댓글이 없었는데요. 아예 없었죠? 아예 없었습니다. 지인 유주의 댓글. 벌써 소중한 댓글이 16개나 달려서 한번 읽어버리고 넘어가겠습니다. 16개. 네. 어제 달아주신 광창동 딸딸이 아빠. 아 죄송해요. 딸의 발음을 발음을 조심하세요. 잘하겠죠. 예. 네. 광장동 달달이 아빠. 딸이 2명이라는 그렇죠. 그치. 네. 아, 저희가 모르시는 분 같은데 좀 고맙게도 재밌네요. 기대 이상이라는 평가를 주시면서 감사합니다. 진행자의 갈갈한 신목소리 좋아요라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저는 지인이세요? 지인 아닙니다. 지인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제게 컴플렉스인데 좋게 봐줘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플래시 14님. 현재 NCAA에서 주목받는 선수와 다음 연도 드래프트에서 주목받는 선수들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건 아마 페이스북에서 저희가 많이 요청드린 부분을 아마 답변 주신 것 같은데 오늘 방송 후반부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핵베리님. 청취 중인 NBA 방송이 4개나 있는데 재미로는 NBA 온에가 탑인 것 같습니다.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인 아닌가요? 지인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지인 냄새가 나는데? 조사해봤는데 지인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래에 있는 댓글 더 재밌어요. 버저비터 커리님. 방송성은 재밌는데 웃음소리가 너무 많고 커서 듣기가 쉽지 않네요. 네, 저희 좀 조용히 좀 하세요, 자유님. 네. 죄송합니다. 근데 저희가 선천적으로 좀 경박하게 웃어가지고 저희가 품격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웃음이 품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 다음은 킹슬레어님. 방송 좋습니다. NBA 방송 늘어나서 기쁘네요. 이대로만 해도 조만간 농구 팟캐스트 순위 지각 변동이 있겠네요. 지각 변동 한번. 거기까지 바라진 않는데 저희가. 킹슬레이어면은 그 안티르브론인가? 왜죠? 왜죠? 아닌가? 왜요? 킹슬레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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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이분도 지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분은 천사준혜님, NBA 온 에어 주인장님, 호수인님, 자유인님, 학도인님 재밌게 듣고 갑니다. 이거 다 저희 이름을 아시는 걸 지칭해 주시는 걸 봐서는 지인의 냄새가 폴폴 진짜 나네요.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네. 소물이 별로 없어 보이네요. 그죠. 다음 편이 남긴 거죠, 기대되네요 남긴 라고 해주셨고 다음 분은 AMMME 어떻게 읽을까요? 안무라고 읽어야겠죠? 안무. 네. 재밌게 잘 듣고 있습니다. 진정성이 없어 보이고요. 스타버리님. 저희 지인인 것 같습니다. 스타버리님. 국내 NBA 팟캐스트 중 파워라웃과 버저비터를 즐겨 듣는데 이거 많이 농구 팟캐스트를 들으시나 봐요. 개인적으로 버저비터보다 더 재미지네요. 앞으로 좋은 방송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버저비트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네. 네. 왜 그러세요? 전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평가할 수가 없네. 전 개인적으로 스타터스도 재밌는 것 같아요. 다음 분은 병매니아님. NBA 입문 유저인데 잘 듣고 있습니다. 트레이드 데드라인이 얼마 남지 않는데 총정리 한번 해주세요. 지난주에 해드렸고요. 바툼 88님. 저 이분이 개인적으로 가장 감명 깊었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모르시는 분 같은데 오레곤에 거주하는 포틀랜드 팬입니다. 방송 재밌게 들었습니다. 언더덕 팀인 트레이블레이저스에 대해서도 다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 바툼이 떠난 아쉬움을 방송을 통해 힐링했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거 주인형님 아닌가요? 저 아니에요. 오레곤 얘기하는 거주. 지금 거주하고 있잖아요. 본인이 직접 올리고 지금. 아닙니다. 그 댓글도 있잖아요. 네. 슬램덩크에 관해서 달아주셨는데 아직 저희가 안 읽으셨어요. 죄송해요. 네. 네. 그리고 앞서 나갔네요. 네. 데릭 로즈님 이분 제 냄새가 나는데 저 아니에요. 데릭 로즈님 네 분의 토크에 저까지 유쾌해지네요. 네 분 다 목소리 좋고요. 그다음에 프린스 22님
헬로 헤이폴리님, 이러기야 작구님, 박재영님 뭐 다들 이제 재밌게 들었다 고맙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해주셨고요. 백경님 저는 첫 댓글이어서 되게 인상 깊습니다. 자유인님 목소리 좀 좋으시네요. 땡큐. 듣기 그렇게 웃지 말라고요. 듣기에 편해요라는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또한 저희가 실수로 댓글을 다르셨는데 잘못 눌러서 지우신 분이 있는데 네. 박기윤님. 박기윤님. 네, 저희가 내용 확실히 기억하거든요. 네네. 농구 방송하시는 분들이 슬램덩크도 모르는 게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거 일부러 지운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댓글을 달았었어요. 네네. 근데 제가 너무 혹시나 이게 조금 너무 진지하게 단 건 아닐까 싶어서 삭제를 눌렀는데 제 댓글을 네. 같이 지워지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기술적 아직- 미성숙함. 네. 네. 네, 죄송합니다. 근데 슬램덩크 저희가 모를 리가요. 네, 달째 땀 냄새까지 알고 있는데. 이제 그날은 이제 너무 주인장님께서 슬램덩크에 나오는 인물을 너무 너무 현실적으로 얘기해서 맞죠. 당황했죠. 그렇죠. 그렇죠. 네. 마치 KBL 선수처럼 얘기했고, 네. 네, 제 잘못입니다. 네, 위클리 뉴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뉴스를 전해드릴 때 이거 보고 시작하시죠. 다시 한번 이 감동 느껴보시죠, 여러분. 이거 한번 보셔야 돼요. 아시잖아요. 페이북 조회수 25,000건에 달하는. Curry, way downtown. Bang! Bang! Oh, what a shot from Curry! With 6 tenths 신호 아닙니까 이거? 야 진짜 라이브로 다시 보고 봐도 있었는데 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마이크 브린 캐스터의 목소리죠. 그쵸. 아 정말 마이크 뭐라고요? 마이크 브린이죠. 어때 오래되지 않았어요? 굉장히 오래된. 언제부터 하셨지 이분이? 뭐 20년 좋게 됐을 것 같고요. 네. 지금 뭐 그 ABC에서 결승전 중계할 때 이제 저희 목소리를 그리고 특징이 있다면은 그 뱅이라는 단어를 많이 그죠. 쓰죠. 아. 득점을 뱅 성공을 했을 때 네. 이제 총 쏘는 그 방아리 소리 듣는 거죠 이제. 이렇게 그 해설자들도 언제 한번 특집을 다뤄드릴게요. 뭐 해설자까지 알아요? 우지원 저 알아요. 아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시카고 해설자도 좋거든요. 그 좋고. 그건 이제 현지 방송 캐스터죠. 그렇죠. 네. 그런 캐스터들 지역 방송 캐스터도 있고 말씀하시는 메인 방송 캐스터. 그 마이크 브린 같은 경우는 이제 공중파 그 ABC에서도 ESPN에서도 하지만 그 뉴욕 닉스 전담 캐스터죠. 네. 전 해설자는 잘 몰랐는데 역시 모르는 게 없어. 저분은 좀 또라이 같다는 생각. 아니 덕질. 나 가끔 그 김구라 전문가들인가 그 프로 네. 보고 있으면 쟤 내보내면 되지 않을까? 한번 나가셔도 우리가 한번 신청할까? 대신 내가 손대범님 만나도 뭐 꿀리지 않을 것 같아. 바쁜 사람입니다. 회사 다니고 있어요 이제. 여기서 회사 안 다니는 사람이. 자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번 경기는 커리의 게임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뭐 녹음 당일 오늘 전날이죠. 어제였는데 이제 연장 접전 끝에 121대 118로 이제 골든 스테이트가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스를 물리쳤습니다. 네. 이 경기에 3점슛에 관련된 것들을 정말 많이 커리가 세웠습니다. 네. 뭐 일단은 최다 연속 경기, 최다 연속 경기. 3점슛 경기 129경기. 기존의 기록이 칼코버의 128경기를 넘어섰고, 그다음에 한 경기 최다 3점슛 경기. 그렇죠. 12개 공동 기록. 타의 기록이죠. 3명의 선수가 있죠. 커리 포함해서. 그렇죠. 코비 브라이언트와 도니엘 마샬. 도니엘 마샬은 클리브랜드에 있었던 그. 도니엘 마샬은 뭐 클리브랜드에 있었고 여기저기서 전임맨 역할을 했었죠. 네. 그리고 시즌 최다 본인이 갖고 있었던 시즌 최다 287개의 기록을 깼죠 그날. 대단합니다. 그리고 또한 10개 이상 3점슛 경기를 백투백 경기로 기록한 기록. 하여튼 3점 관련된 건 다 갈아치울 기세입니다. 그렇죠. 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4경기 연속 30득점을 했고, 그렇죠. 2경기 연속 40득점. 네, 대단. 커리와 같은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 검색 1위 됐었죠. 네. 최근에. 지금은 커리 시대. 우리 둘 다 미친놈 같아. 뭐 다른 선수들도 대단한 반응을 보였더라고요. 네, 뭐 SNS 이제 트위터 상에서 멘션을 많이 보냈죠 스테픈 커리한테. 네. 르브론 제임스도. 네. 뭐 르브론 제임스 이런 말했어요. 뭐 영어로 읽어야 되나 이거? 읽어주세요 한번. 뭐 He needs to stop it, man. He's ridiculous, man. Never before seen someone like him in the history. 뭐 대충 해석을 하자면 뭐 진짜 이제 그만해야 된다. 뭐 이런 선수를
전에 본 적이 없다. 진짜 농구 역사는 본 적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썼죠. 뭐 드웨인 웨이드 같은 경우에는 커리 is unreal, 뭐 진짜 비현실적이다. 그다음에 그쵸. 포르징기스도 is this real life 하면서 뭐 이게 진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냐 이런 식의 진짜 놀라움을 보여줬습니다. 노비츠키도 한 얘기 했잖아요. No way. No way. 저는 닉이 형이 웃기더라고요. 이모티콘 이렇게 두 개 눈깔 아래로 이렇게 하고 있는 무슨 의미일까 이거? 이경은 지 3점 슛이나 들어간 거 확인하고 세레모니 하라고. 아, 닉이 형이 되게 그 트위터 팔로워가 되게 많다고 알고 아, 있거든요. 진짜요? 예. 많죠. 여자친구 때문에. 그러니까 할 게 없는 거잖아. 어차피 출전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냥 벤치에서 핸드폰 하는 거예요, 그냥. 아, 네, 정말 대단한 경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커리의 활약은 저희가 이번 주 위클리 팀 골든스테이트를 다루기 때문에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경기 자체만 좀 평가를 다시 한번 해드려볼까요? 그렇죠. 뭐 1쿼터부터 뭐 4쿼터까지 사실 골든 스테이트가 리드하고 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몇십 그렇죠. 초였을 거예요. 아마 한 30초라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뭐 일단은 리바운드 자체부터 32대 68로 엄청나게 열세였어요. 어마어마하네, 뭐 이바카나 칸터나 스티브 아담스가 뭐 발회장 보고트 스페이츠를 거의 학살했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리고 또한 오클라호마가 경기 전에 ESPN 퍼스트테이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 가장 올해 이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를 막을 수 있는 팀으로 평가를 됐었고 지금까지 펼쳤던 두 경기 모두 박빙의 승부를 보였기 때문에 올해 되게 기대가 많았고 진짜 좋은 활약을 보였고 제가 봤을 땐 가장 항상 접전을 펼치는 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있다면은 그 첫 번째 경기에서도 이제 커리와 듀란트의 어떤 맞대결이 되게 볼만했었잖아요. 근데 그쵸. 이번 경기에서는 듀란트가 이제 마지막에 파울아웃이 되면서 그게 아쉬웠죠. 예, 연장전에서 네. 좀 2분 이제 남고 2분 그렇죠. 정도 남고. 연장전에서 파울아웃이 되면서 이제 나왔던 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커리의 임팩이 너무 강해서 가려져서 그렇지 듀란트도 그날 무시무시한 성과들을 냈었죠. 네. 네, 그날 37득점에 11리바운드 더블 기록했고 3점 슛을 7개나 넣었어요. 그렇죠. 근데 커리가 더 많이 넣었어요. 12개. 12개. 네. 이날 오클이 3점을 총 9개, 팀 3점이 9개인데 커리가 12개 넣었으니까 대신에 이제 접전을 펼칠 수 있었던 팀 스탯상으로 보면은 공격 리바운드 개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렇죠. 아까 아까 리바운드 말씀하셨지만 골스 같은 경우는 공격 리바운드를 4개 잡았거든요. 근데 오클라호마는 16개. 네. 인사이드 대 3점의 대결. NS 칸터 보면은 진짜 놀라울 정도로 공격 리바 잘 잡던데. 네. 그리고 이날은 사실은 우리들의 이바카가 상당한 활약을 해줬죠. 15득점 20리바. 네. 왜 우리들이죠? 저희가 이전에 한번 놀려먹고 했던 그 이바카가 이날 상당한 활약을 해줬습니다. 네. 뭐 경기 전반적으로 이제 다시 보자면은 사실 골든 스테이트에서 커리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선수들이 야투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부진했어요. 네. 그다음에 물론 뭐 탐슨이 경기 막판에 정말 중요한 3점 슛을 넣어줬지만 계속해서 이제 3점 슛은 계속 안 들어가고 네. 반즈가 진짜 부진했거든요. 반즈 야투 진짜 안 들어가고. 뭐 트레먼드 그린도 야투가 진짜 안 좋았죠. 그리고 뭐, 그린 2득점 했어요. 근데 뭐 어시랑 리바운드 엄청 했던데. 이런 선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여기서 좀 짚고 넘어야 될 거는 오클라호마가 승기를 잡으면서 뭔가 골든 스테이트가 안 풀린다는 느낌을 가지면서 하프타임 때 라커룸에서 좀 이슈가 좀 있었었습니다. 맞아요. 네, 내부적으로 좀 갈등이 있었고 드래먼드 그린이 나와서 좀 그 표현은 뭐 나는 러버시 아니고 그러니까 되게 화났다. 지금 화났고 왜 이렇게들 플레이하냐라고 모아놓고 보이스를 되게 높일 정도로 팀 분열이 일어날 정도로 좀 경기가 흔들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거를 혼자 ESPN 기자가 그 얘기를 했었죠. 자기가 그러게요. 이렇게 일을 하면서 라커룸에서 이렇게 큰 소리가 나오는 네, 걸 처음 처음 들어봤다. 봤다. 이렇게 골스 라커룸에서 그런 그렇죠. 소리가 났던 네. 거죠. 그래서 그 중간 경기 중간 리포터들도 이제 왜 이런 이슈가 있는지 어떤 이모셔널 이슈가 있었는지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좀 포커스를 했었었고 네. 끝나고 커리 역시는 이제 승리한 다음에는 승리를 하기 위해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고 이런 게 하나의 또 프로세스로 생각을 한다 이런 식으로 돌려 말했지만 그럴 정도로 오클라호마가 골든스타의 멱살을 잡았다라고 거의 보여줬었죠. 그렇죠. 거의 다 잡은 경기를 턴오버 때문에 놓친 게 아니고 턴오버 개수를 보면 골스 같은 경우 11개 했는데 오클라호마가 이날 22개. 그러니까 2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잔실수들이 너무 많았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리드를 유지할 수 있는 기회들이 계속해서 있었는데 네. 계속 이제 쓸데없는 턴오버를 기록하면서 이제 추격의 빌미를 마련을 해줬죠. 그렇죠. 커리가 그 기회를 다 살렸고. 네. 4쿼터 막판에 좀 아쉬웠던 게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리드를 유지를 하려고 이제 굉장히 좀 소극적으로 플레이를 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사실 좀 이제
그 더 득점을 더 적극적으로 하면서 좀 리드를 더 격차를 벌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든 그냥 리드만 유지를 해서 우승을 가져가자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서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뭐 저는 또 추가적으로 말하면은 연장전에 이제 듀란트가 파울아웃 된 다음에 그 마지막에 클레이 탐슨이 이제 엔드원 얻어내는 네. 그 장면이 있습니다. 서버럭의 파울. 네. 근데 사실은 그 장면을 다시 분석해 보면 그 웨스트브룩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벤치 자원의 싱클레어가 수비를 놓쳤던 부분이 있거든요. 카일 그게- 싱글러? 싱글러죠. 싱글러. 카일 제가 죄송합니다. 싱클레어는 그 축구 선수군요. 다시 한번 말해주세요. 어떻게 누구? 카일 싱글러죠. 네, 싱글러죠. 네. 근데 그 선수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 클라이 탐슨이 이제 그 로우에서 들어올 때 디나이 해줬어야 되는데 웨스트브룩이 그거를 다시 헬프로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파울이 일어났다 보니 사실은 그 벤치 자원에 약간 어긋난 수비력? 농구에서 제일 중요한 그 베이스라인 컷이죠. 그쵸. 베이스라인 베이스라인 컷을 컷을 놓쳤기 했는데 때문에. 완전히 놓친 상태에서 맞아요. 서버럭이 깜짝 놀라서 그쵸. 같이 파울을 하는. 그런 저도- 부분이 네, 맞아요. 사실 가장 그게 만약에 듀란트였다면 뭐 스포츠에 잎은 없지만 그래도 그게 듀란트였다면 과연 거기서 클레이 탐슨이 그거를 받아올 수 있었겠는가. 그래서 마지막에 어떤 클러치상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하면 파울하기 상당히 아쉬웠죠. 저도 그 이 경기 분석하면서 카일 싱글러의 수비에 대해서 조금 유심히 봤었는데 커리가 이제 싱글러만 만나면은 이제 스크린 받고 카일 싱글러로 이제 대체가 되는 순간부터 그냥 주저없이 뭐 인사이드 돌파라든지 뭐 야투를 던지더라고요. 그리고 스텝백도 하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스티브 아담스를 앞에 두고도 전혀 안 무서워하고 그냥 쏘고 막 이런 거 보고 되게 역시 커친 놈이다. 만드는 건가요 지금 방금? 아니 요즘 아니, 유행하더라고요. 유행하더라고요. 네, 한국 그 미디어에서는 한국 미디어를 안 봐가지고. 사실은 뭐 그렇습니다. 정말 재밌는 경기였고 임팩트가 큰 경기였지만 커리로 시작해서 커리로 마무리된 경기였다고 봅니다. 사실은 이전에 그 전날 경기에서 레전드들이 커리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평가들을 조금 했었었는데 네. 정말 보란 듯이 그렇죠. 뭐 엎어쳤습니다. 제일 대표적이었던 사례가 이제 오스카 로버트슨이죠. 그 시즌 트리플 더블의 주인공이었는데 평균이 그렇죠. 평균이 트리플 더블입니다. 네. 와가지고 이제 우리가 뛰었던 시대에 60년대 70년대 커리가 만약에 뛰었었다면은 저렇게 오픈하게 3점슛을 놔주지 않았을 것이다. 훨씬 우리가 수비를 압박을 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살짝 비하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관련해서 좀 이제 바로 반박하죠. 그렇죠. 그 골든 스테이트 감독인 스티브 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그 오스카 로버츠의 의견에 대해서 되게 조금 해학적으로 얘기했다고 하는가 설캐스틱하게 얘기했는데 내가 만약에 그때 시대에 커리를 막았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식의 좀 뭐 반어법이죠. 그렇죠. 네. 반어법을 쓴 거죠. 굉장히 많이 비꼬 왔었죠. 그렇죠. 네. 그때 뭐 다 잘했었잖아. 나도 운동신경도 훨씬 좋고 비트도 훨씬 높고. 네. 그 커리는 내가 봤을 때는 사실은 이런 그러니까 레전드들이 이렇게 멘션을 할 정도로 사실은 지금 리그에서 임팩트를 주고 있는 선수고 그 임팩트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다른 유형의 선수였기 때문에 이런 평가라는 나온 게 사실 있는 뭐 것 NBA 레전드들은 항상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뭐 90년대도 그랬고 밀레니엄 시대 때도 그랬고 네. 뭐 항상 뭐 지금 어김없이 다시 또 나오는 마사상님과 비교도 좀 나오고 우리 시대 때가 훨씬 더 짱이었다. 네. 이런 얘기를 뭐 항상 하죠. 여튼 최고의 시즌을 보내고 있는 커리나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에 대한 거는 위클리 팀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클리 수중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죠. 직관이 습관인 우리 호수희님이 저지를 사온 저지가 조쿨 일주일 만에 패급이 됐어요. 레전드로 남겠죠. 조존슨이 마이애미로 갔습니다. 그의 재능을 사우스비치로 옮겨갔습니다. 아는 사람은 아는 유머인데 이거. 근데 뭐 조존슨 얘기하면 그 선수의 어떤 그 어마어마한 연봉에 비례한 그의 실력에 대해서 좀 비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 선수 능력 자체는 그렇게 무시 못하죠. 그럼요. 네. 굉장히 꾸준하게 실력도 인정을 받았고 굉장히 꾸준하게 활약을 했었는데 다만 돈을 미친 듯이 너무 많이 받으니까. 안 돼, 뭐 프로인데 자기가 받을 수 있을 때 받아야지. 그 에이전트가 다 잘한 했어. 거죠. 다 했어, 에이전트가 너. 잘 판 거죠. 잘한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사실은 조존슨이 좀 보면 조존슨의 특징은 이게 있죠. 조쿨이라고 불리우는 별명을 가진 만큼 클러치에서의 항상 높은 성공률과 많은 시도 그 속에서도 항상 성공을 해내는 그런 클러처로서의 역할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런 별명을 갖게 된 이제 결정적인 이유가 말씀하신 것처럼 클러치에서 굉장히 냉담하게
이제 잘 대처를 하고 지금 2012년, 2011년 시즌 이후부터 보면은 그 이제 10초 이하 남은 상황에서 경기 상황에서 야투 성공률이 조존슨이 NBA 전체에서 1위입니다. 27개 야투를 시도를 했는데 무려 13개를 성공을 시켰어요. 네, 2위는 듀란트죠. 네, 2위가 듀란트인데 퍼센티지가 어마어마하게 차이 납니다. 그쵸. 조존스는 48.1%인데요. 그러니까 27개를 시도해서 13개를 성공을 시켰는데 2위인 듀란트는 38개를 시도해서 12개를 성공시켜서 성공률이 31.6%밖에 안 되는데 1위와 2위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거죠. 그 3위도 돋보이네요. 데미안 릴라드 What time it is 그거 해주는 31.3%로 돋보이는 그것도 있던데 그 최근에 이제 커리가 어제 넣으면서 르브론 얘기도 나오던데. 르브론이요? 네. 왜요? 클러치 때 진짜 못 넣는다. 아 근데 이게 왜냐면 약간 비교되는 게 전날 토론토 그렇죠. 경기에서 이제 라우리가 이제 버저비터 넣고, 그러니까 클러치 넣고 이제 끝났죠. 0.7초인가요? 뭐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르브론이 공을 잡았는데 사실 에어볼을 보여주면서 약간의 이제 그런 그 바로 다음 경기가 바로 또 커리가 나와서 갑자기 이런 걸 하기 때문에 누리꾼 사이들에서 좀 이런 비교를 할 수 있는 게 나오지 않았을까. 자 이제 방금 전에 제가 마지막 클러치 때 활약한 거를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역으로 클러치 때 이제 새 가슴이 되는 그런 스탯이 또 하나 있는데 그걸 보시면 이제 지난 10년 동안 그 5초 이하 남은 상황에서 경기 상황에서 야투 성공률을 이제 보면은 르브론이 하위권에서 2위예요. 정말요? 네, 하위권에서 2위. 그러니까 무려 47개 슛을 그 시도를 했는데 성공률이 고작 10.6%밖에 안 됩니다. 근데 좀 이건 좀 6개 예상이네요. 넣은 건가? 그렇죠. 근데 아마 르브론의 플레이 스타일상 슛보다는 약간 패스를 선택하는 경향이 좀 더 강하고 되도록 피하죠. 그렇죠 상황을 그런 성향 때문에 나오지 않을까요? 최악의 1위를 원하시는 거예요. 최악의 1위는 누구예요? 자말 크로포드입니다. 이게 참 의외죠. 크로포드 하면 사실 되게 클러치한 그런 이미지가 많이 강한 선수인데 그렇죠. 30개를 시도해서 무려 3개 3개만 넣었어요. 왜 줘요 그러면? 아니 내가 봤을 때는 원래 전술은 크리스볼 써야 되는데 그냥 갑자기 혼자 하는 거야. 왜냐면 이제 자말 크로포드는 이제 혼자 슛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팀이 이제 그런 걸 많이 물려주는 것 같아요. 자, 조존슨이 마이애미 간 걸로 다시 좀 돌아와 보면 마이애미 갔을 때 예상되는 역할이나 혹은 어떠실 것 같은지 좀 예상을 해볼까요? 오늘 경기 봤을 때는 상당히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는 것 같더라고. 오늘 뉴욕과의 경기를 보는데. 네, 아무래도 그 마이애미는 보시도 시즌 아웃 됐고 뭐 포인트 가드인 우드리라고 하나요? 벤 우드리죠. 벤 우드리. 우드리, 네. 예. 우드리도 시즌 아웃, 타일러 존슨도 시즌 아웃. 그러니까 이 가드 자원들이 많이 빠지면서 백업이 굉장히 약해졌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조존슨이 들어오면서 저스틴 윈슬로나 뭐 다른 선수들, 제럴드 그린 같은 선수들을 벤치로 돌릴 수 있으니까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네. 조존슨이 이번에 팀을 물색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냥 자신은 단순히 우승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 팀에 합류를 하고 나서 자기가 충분히 출전 시간을 기여받고 네. 자기가 충분히 활약할 수 있는 팀을 찾는다.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찾는 과정에서 이제 자기와 마이애미가 제일 잘 맞는다. 네. 이렇게 선택을 한 거죠. 저 개인적으로 대단히 현명한 선택이라 생각하고요. 사실은 지금 역할론상 한 20분 정도 출전 시간은 보장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더 뛸 수 있을 거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아쉽네요. 저는 오클라호마 시티를 갔었으면 참 잘 어울린다 생각했어요. 오클라호마 시티도 괜찮죠. 왜냐하면 디오모 웨이터스가 쓰레기예요. 뛸 가치가 없습니다. 지금. 선발로 나오고 있는데 과거에 최고의 백코트 듀오를 자신과 네, 그렇죠. 러셀 웨스트브룩이랑 뽑았던 그 망원의 웨스트브룩이 주인공이죠. 아니죠. 웨스트브룩이 아니고 아니, 카이리 어빙과 클리브랜드에 있을 그렇죠. 때. 자신이 최고의 백코트라는 이렇게 개소리를 한번 하고 이제 시원하게 트레이드 됐는데 그 얘기했더니 조널이 바로 리트윗했어요. 그렇죠. 경기나 나오라고. 경기나 뛰고 얘기하라고 경기나 얘기하고 뛰고 조널이요? 조널이 그러니까 그때 이제 자기는 최고의 백코트 듀오는 나와 카이리 어빙인 것 같다라고 클리브랜드에 딱 얘기했더니 조널이 갑자기 경기나 나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백코트 누가 최고의 NBA 백코트냐 네. 이렇게 해서 좀 이슈가 많이 이슈가 됐었죠. 있었죠. 그래서 결론은 커리와 탐슨이 그걸로 끝났었죠. 둘 다 아니었어요. 결국. 짤이 쭉 도는데 막 돌다가 나중에 커리와 탐슨이 그냥 웃으면서 이 새끼들. 네. 근데 오늘 경기 보니까 조존슨은 상당히 유기적일 것 같더라고. 지금 최근에 마이애미가 과거의 영광을 갖고 있는 선수들 아마레 스타도마이어나 혹은 조존슨이라던가 뭐 현재 잘하고 있지만 드웨인 웨이드라던가 과거의 네이밍으로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팀이 구성이 됐는데 각자의 노련미나 경험 속에서 마이애미라는 팀 안에서 상당히 발전하면서 유기적으로 보이는 모습이 좀 보기 좋은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세 번째 다음은 릴라드입니다. 데미안 릴라드. 아, 요즘에 그 유행하더라고요, 미국에서. 데미안 이거 유행하더라고요. 너무 잘해서. 스테이트 팜 그 네. 광고에 지금 요새 나오고 있죠. 네. 애기처럼 이렇게 나오던데. 맞아요. 뭔지 아시죠? 맞아요. 그렇죠. 좀 장애인처럼 나오던데. 근데 진짜 미쳤습니다. 올스타전 못 나가는 거 한풀이 중입니다. 네. 예. 그 2월 19일 날 이제 올스타전 이후로 처음으로 열린 이제 골든 스테이트와의 경기에서 무려 얼마 몇 점 넣었죠? 51점. 네, 커리어 하이를 기록하면서 골든 스테이트와의 경기를 아예 박살냈습니다, 네, 박살냈습니다. 아, 진짜 대단했어요. 네. 빡친 거죠. 나 올스타 나갈만 한데 왜? 그렇죠. 이제 뭐 모든 전문가들이 당연히 이제 포틀랜드의 패배를 예상했겠죠. 물론 요즘에 그 상승세이긴 하지만 이날 경기를 이제 많은 토쟁이들이 아마 진짜 말도 안 되는 경기 돈을 많이 잃었겠네요. 결과였죠. 네. 근데 최근에 성적이 눈에 띕니다. 네. 포틀랜드. 선수 개인의 성적만 보면 올스타 브레이크 이전 두 경기에서도 30득점 이상을 기록했고 릴라드죠. 네, 릴라드가. 그다음에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에도 세 경기를 30득점. 그래서 총 5경기 연속 30득점 기록을 했고요.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로 보면은 지금 오늘까지 33.8점 평균. 그다음에 5.4 어시스트, 3점을 3.6개씩 쏘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이게 보니까 그 올스타전 이후에 아까 말씀해주셨지만 득점이 9점 평균이 9점이나 상승했고 네. 야투율도 무려 7%나 상승했어요. 네. 그러니까 비록 5경기의 수치이지만 그러니까 아까 주인장님이 처음에 릴라드 소개했을 때 이제 올스타전 못 가는 한프리를 진짜 제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연습을 아주 엄청나게 한 것 같아요. 최근에 릴라드의 활약에 덧붙여서 포틀랜드의 눈부신 성장세도 돋보입니다. 그렇죠. 네. 최근 10경기에 10경기. 8승 2패였나? 8승 2패 정도니까 대단한 승률이죠. 그 릴라드가 참 이게 웃긴 게 작년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올스타전에 못 뽑혔었잖아요. 그러다 이제 대체 선수로 들어갔었는데 그때는 올스타전 이후에 굉장히 극심한 부진이었었거든요. 야투가 굉장히 많이 안 좋았었는데 이번 시즌은 떨어지고 나서 이제 갑자기 미친 듯이 활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잘하기 위해서는 빡침이 깔려 있어요. 빡침이 없으면 농구 잘할 수 없어요. 그치. 아 근데 미국 모든 건 결핍이죠. 미국 국대도 안 뽑혔잖아요. 그렇죠. 아, 근데 그때는 다시 리스트 좀 올랐어요. 아 올라갔어요? 네, 올랐어요. 아, 뭐 네, 후보 몰랐네. 리스트로. 일단 왜 이렇게 올랐어요. 저평가되죠? 뭐 그런 걸 이름을 못 올리죠. 사실 스몰 마켓이다 보니까 포틀랜드가요. 네, 포틀랜드 스몰 마켓이다 보니까 그 미국 내의 인지도가 좀 떨어지는 상황이 있죠. 아무래도 실력 대비했을 그리고 때. 저평가도 저평가라기보다는 그 지금 경쟁하고 있는 그 포인트 가드 포지션 선수들이 뎁스들이 정말 너무 어마어마합니다. 좋죠. 뭐 커리, 웨스트브룩, 뭐 크리스 폴 이런 선수들을 제치고 릴러드가 사실 올라갈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 후보군에는 그래도 처음에 좀 올려 그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냥 이름 하나 올렸는데 그거 애를 왜 빡치게 만들었고 지금 포트랜드 찌리더라고 서부. 아 근데 진짜 놀라운 게 포틀랜드는 그 라마카스 알드리지가 나가면서 사실은 공백이 있을 거라는 프리뷰들이 많았고 시즌 전 프리뷰는 거의 레이커스랑 비슷할 거다. 하위권에 있을 거다라는 시즌 초반의 전망과는 다르게 현재는 플레이오프권 가시권인 것뿐만 아니라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예상까지 나오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최근에는 그 테리 스타치 감독이 만약에 포틀랜드가 그 플레이오프 진출을 하게 되면은 올해 감독상을 아까 받을 많이 나오는 얘기 후보라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얘기도 나오기 시작했죠. 네, 많이 나오더라고요 요즘에. 포틀랜드가 요즘에 최근에 많은 좋은 성적 보이는 부분을 보면은 그 원투 펀치가 상당합니다. 생산성이. 그리고 투펀치도 세요. 이게. 맥컬러. 아 그렇죠. 맥컬럼. CJ 맥컬럼 네. 상당합니다. 사실은 지금 원투 펀치로 따지면은 스플래시 브라더나 혹은 다이나믹 듀오 다이나믹 듀오에서 이제 누구예요? 웨스트브룩이랑 케빈 듀란트. 네. 아. 그 둘을 제외하고 나서는 거의 최고의 생산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최자 개코라고 할 뻔했어. 그렇죠, 셜리. 언제 한번 이제 다음 주 정도에 포틀랜드 한번 다뤄봐도 좋을 네. 것 같아요. 더 포틀랜드 팀에 대해서. 네. 나중에. 네, 아 요즘에 너무 상승세여서 한번 핫 이슈를 한번 달아 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번 주 소식은 이렇게 크게 커친 놈과 그리고 또한 데미안. 데미안, 그다음에 조쿨. 조쿨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아, 다뤄봤고요. 저지 어떡하지? 아 맞네. 자, 이번 주 위클리 팀은 이번 주에 큰 임팩트를 줬고 이번 시즌 내내 임팩트를 줬고 올해에도 가장 강력한 챔피언 후보로 불리우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특집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워리어스 한번 가보겠습니다. 황금전사들. 네, 한번 가보시죠. 금을 키자.
사실 이 팀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매체들이나 팟캐스트에서 많이 다뤄서 사실 저희가 좀 피하려고 했던 주제거든요. 그 장점이 너무 뚜렷하고 사실 단점을 찾아보기 어려운 이번 시즌에 저희 나름대로 이 팀의 어떤 성공 요인이라든지 계속해서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계속해서 이걸 1위를 해서 우승까지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키워드 던져보면 업템포 농구를 진짜 완성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업템포 농구가 정확하게 뭘 말하는 거죠? 템포를 업시키는 거죠.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원투 그거를 업시키는 거예요. BPM을 빠르게 정말 경박하네요. 그렇게 업템포 하는 거죠. 사실은 네. 다시 돌아가자면 이제 공격 어떤 페이스를 굉장히 빠르게 갖고 가면서 이제 공격 농구를 실행을 하는 거죠. 네.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하는 템포를 빨리 가져가면서 상대방의 수비가 완전히 코트에 확립하기 전에 이제 공격권을 가져가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죠. 사실은 팀스탯에서도 이런 것들을 증명하는 게 상당히 많이 나타납니다. 네. 리그 공격 지표를 보면은 평균 득점이 1위고요. 평균 115점. 그다음에 필드골도 1위. 그다음에 3점도 1위. 3점 성공률도 1위. 2점 성공률도 1위. 수비 리바운드도 1위. 어시스트도 1위. 그러니까 공격 지표에서는 뭐 다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이런 공격 지표가 업템포 농구 때문에 뭐 공격적인 스탯이 다 1위를 갖고 가는 건 아니지만 뭐 이런 공격 지표에서도 특히 살펴보시기 이제 페이스 그 지표에서도 이제 그렇죠? 네, 그렇죠. 1위니까 압도적으로 1위죠. 네. 그런 걸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사실은 중요한 거는 성공률보다는 시도 횟수 많다. 즉 뭐냐면 바로 내가 공격 수비를 실패하거나 혹은 성공했으면 바로 다시 달려나서 공격을 쏘겠다라는 방향성을 많이 보여주는 게 사실 시도 횟수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시도를 많이 하는데 또 많이 들어가죠. 그게 문제인 거지. 그게. 그러니까 공격. 예전에 이제 레전드들이 점프슛을 많이 하는 팀은 결코 우승할 수 없다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걸 찰스 바클리가 제일 대표적인 경우죠. 물론 이제 방송에서 실언을 많이 하긴 하지만 그렇죠. 나름 굉장히 오랫동안 그 유효했던 사실 언어 그 말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골스가 이제 공격만 잘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수비도 잘합니다. 리그 수비 평균을 보면은 득점 호용이 뭐 103.5점인데 이게 리그 13인데 이거는 중간 정도 하네요. 확실히 그 가비지 타임에 그 많이 점수를 내주는 그 영향이 있다고 분석하는 글을 봤고요. 필드골 성공률 허용을 하는 것도 1위. 그러니까 상대편이 골스를 만나면 필드골 성공률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거죠. 그 아까 학동님 말씀하셨던 공격을 전개하는 속도, 그러니까 경기를 운영하는 흐름의 속도도 지금 사실은 세크라멘토 킹스와 함께 가장 높은 페이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102.4라는 수치를 킹스는 빠르기만 하죠, 그냥. 그만큼 쳐먹는 거죠 이제. 메이드도 못하는. 근데 사실 이런 골든 스테이트의 어떤 그런 업템포 농구의 배경에는 예전에 이제 피닉스 선즈가 좀 생각이 많이 나죠. 네. 뭐 피닉스 선수 전에 뭐 예전에 80년대 뭐 쇼타임 레이커스도 말할 수 있겠지만 이제 그 최근의 트렌드를 이어받은 건 아무래도 이제 04-05년 시즌에 이제 스티브 내시의 어떤 그런 지휘하에 형성됐었던 이제 피닉스 선수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제일 큰 차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수비 능력을 들 수가 있겠죠. 사실 거기서 많이 차이가 나죠. 그 피닉스 선즈 당시 감독이었던 이제 덴토니 감독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별명이 앤토니 감독이었거든요. 수비가 없다는 거죠. 앞에 D를 뺀 거죠. 어택만이에요. 그렇죠. 무조건 어택만 하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이제 골든 스테이트의 특징이라고 하면 참 이게 되게 인상적인 것 같아요. 이제 그 공격 효율성에서 지금 1위를 하고 있는데 수비 효율성이 지금 리그 전체 5위예요. 이거는 좀 어마어마한 그런 그러니까 기록이거든요. 공격도 되고 수비도 된다. 그렇죠. 이렇게 빠르게 템포를 가져가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제 백코트를 하거나 이제 수비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건데 이건 사실 좀 이치에 지금까지 좀 유효했던 그런 공식과는 좀 사실 잘 맞지 않거든요. 사실은 이제 아까 이제 지금 방금 호수님 말씀하시는 0406 그 피닉스의 팀의 성격을 보면
7초 이하로 공격을 하고 돌아온다는 거의 룰을 지킬 그렇죠. 정도로 세븐 세컨즈 워 레스라는 이제 그쵸. 공식이 있었죠. 항상 내가 공격을 먹으면 바로 갚아주겠어. 그러니까 미친 듯이 쐈어요, 진짜. 제가 슬램덩크 안다는 건 이제 풍산에 풍전에 모르네요. 풍산이에요, 풍산. 네, 풍전에 할아버지 농구 같은 거죠. 네. 네, 달려서 우리가 언제나 더 많이 넣겠다라는 위주의 농구였는데 네. 주로 런앤건이나 업템포를 하다 보면 수비가 저희도 농구를 해봐서 알겠지만 런앤건을 뛰다 보면 체력적으로나 혹은 뭐 조직력상으로도 사실 무너지기가 되게 쉽거든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 수비를 얹었다는 게 정말 이게 지금 사실은 그 피닉스도 그때 센세이션했지만 그 센세이션한 그런 전술의 완성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심에는 사실은 예, 뭐 골든 스테이트의 그 자원들을 본다면 공격뿐만 아니라 이제 수비에서도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선수들이 많죠. 벤치에도 네. 많고 주전 라이어 뭐 할 거 없이 네 맞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드레이먼드 그린이라고 하면은 뭐 지난 시즌에 이제 올해 수비수 후보에도 굉장히 유력하게 거론이 됐었던 선수고 굉장히 여러 가지 포지션을 다 이제 더듬이면서 또 팀 디펜스에서 굉장히 주축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고 또 윙 포지션을 보면은 뭐 클레이 탐슨이야 뭐 유명하잖아요 투웨이 그쵸? 플레이어로 네. 그리고 안드레 이거달라 같은 경우도 뭐 수비로 하면 뭐 가장 대표적인 선수로 꼽히는 선수고 그쵸. 과거에 그 외에도 플레이어도 예 그렇죠 그리고 뭐 션 리빙스턴 아, 같은 션 리빙스턴 선수도 진짜 그렇죠 네, 리빙스턴 이런 선수들이 특징이 뭐냐면은 1번에서 4번까지 다 수비를 할 수가 있는 그런 다재다능한 그러니까 포지션상의 다재다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이 제 생각에는 그 04년부터 06년 시즌까지 어떤 피닉스 선주와 가장 큰 차이가 아닐까 생각해요. 그리고 또한 저는 스티브 커 감독도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모르셨을 수도 있는데 04-06 피닉스 시즌 이후에 사실은 그 피닉스 선즈의 GM이 스티브 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티븐 커는 공격만으로 가는 거는 우승을 가져올 수 없다는 생각으로 빅맨을 하나 꽂아보는 실험을 해보죠. 샤키로닌을 영입해서 꽂습니다. 왜냐면 샤키로닌은 사실은 뭐 수비에는 뭐 사실 왜냐하면 샤키로닌을 같이 뛸 수 있는 빅맨이었고 나름의 그 인사이더에서의 존재감이 볼륨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한번 전술을 완성해 보려 했으나 사실은 정말 대망작이었죠. 그래갖고 그 이후에 스티븐 커가 이제 마크 잭슨 감독 이후에 와서 이런 다재다능한 선수들을 꾸려나가면서 그런 수비까지 완성해주면서 이게 완성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골스의 프론트가 대단하네요. 이런 선수들을 알아보고 영입해서. 네. 골든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리빌딩의 스텝 바이 스텝을 정말 잘 보여준 팀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지금 계속 피닉스 얘기해서 그런데 이제 최근에 피닉스의 사례를 보더라도 어떤 팀의 어떤 정체성이라든지 선수들의 통일성 같은 거를 고려하지 않은 그 트레이드라든지 영입을 계속해서 해서 이제 팀을 망작으로 이제 만들었는데 이런 거 보면 이제 프런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알 수가 있죠. 프론트가 철학이 있어야 돼요. 그 프론트를 운영한 사람이 누굽니까? 제리 웨스트죠. 제리 웨스트 하면 이제 레이커스의 황금 시대를 이끌었던 레이커스 GM이잖아요. 그리고 별명은 더 로고. 그렇죠. NBA 로고를 제리 웨스트 빨리 레이커스 돌아와야 됩니다 지금. NBA 로고를 만든 사람이 아니. 아이고 이 사람아. 디자이너는 아니고요. 섭섭하네. 이 사람 진짜. 모를 수도 있죠. 저 지금 나갈 뻔했습니다. 뭐 자연이 컨셉이니까 일부러 그런 거 알고 있습니다. 아 진짜 몰라요. 그 로고가 제리 웨스트를 따서 그린 거예요. NBA 로고. 그 NBA 로고에 나왔는 사람이 제리 웨스트. 네. 그 배경이 제리 웨스트죠. 네. 근데 이제 이거 알아서 잘 편집하세요. 진짜 몰랐어요. 근데 뭐 NBA 그 벌써 수십 년 전부터 NBA를 정말 대표하는 최고의 단장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골든 스테이트가 이제 제리 웨스트를 이제 영입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 부분에서 많은 변화가 왔고. 그럼 지금 현 단장이 제리 웨스트예요. 그렇죠. 그 호수님 제리 웨스트가 언제부터 단장을 했죠? 제리 웨스트가 한 지 얼마 안 됐죠. 그 레이커스에서 그 이제 미치 컵책한테 네. 그 2000년대 중반에 이제 바톤을 넘겨주고 멤피스에서 잠깐 있다가 골든 스테이트에서 다시 영입을 하면서 이제 몬타 엘리스가 트레이드된 한 3년 전 시점부터 이제 제리 웨스트가 제대로 단장 역할을 시작하게 됐죠.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베런 데이브스나 스테픈 잭슨 이후죠. 그렇죠. 그죠? 이유죠. 알겠습니다. 몬타 스티븐 잭슨이죠. 스티븐인가? 스티븐 잭슨. 스티븐. 나 저번에 혼나고 나도 스테판 일부러 그랬는데 또 틀렸어. 스펠링은 똑같은데. 그치? 발음이 다르지. 스테픈 커리고 스티븐 잭슨. 반대로 얘기했어. 씨. 스테픈 커리고. 그렇지. 네, 뭐 이렇듯이 그 프런트에서 만들어가는 색깔이 너무 중심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속에서 하나하나 퍼즐 조각을 맞춰 나가는 모습들이 지금 현재 정말 지금 골든 스테이트의 강력함을 만들어낸 기본 바탕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뭐 스테픈 커리의
어떤 슈퍼스타 같은 활약이 있잖아요. 그 주인장님이 계속 카톡이 자주 오시네요. 매번 전화도 오고. 아 제가 바빠갖고 죄송합니다. 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아까 프런트 얘기해서 그런데 이제 몬타 앨리스라는 어떤 스타가 존재하고 있었는데 네. 얘를 이제 트레이드 시키고 스테픈 커리를 지켜내면서 이 선수가 지금 이제 골든스테이트에서 만개했잖아요. 네. 그런 이제 능력, 그런 트레이드 능력 자체도 이제 평가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온도 확실히 많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 게 커리가 사실 커리어 초반에는 굉장히 잔부상을 많이 달고 있었거든요. 네. 특히 이제 고질적으로 발목이 안 좋아서 시즌 중에 굉장히 많은 경기들을 결장을 했었는데 작년 시즌부터 굉장히 나름 이제 건강하게 계속 꾸준히 뛰면서 이것도 굉장히 팀에는 어떻게 보면 운적 요소로 좀 작용을 많이 한 것 같아요. 호수님이 정말 잘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번에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스와 경기할 때 러셀 웨스트브룩의 발목을 밟았을 때 그 파울로 끊으라고는 손 사인을 보내고 그냥 주저앉아 있을 때 아 고질적인 저 인저리가 이제는 이제 나와서 잘하면 시즌 아웃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정도의 발핌이었는데 갑자기 돌아옵니다. 돌아오더니 갑자기 외계인처럼 빡친 거죠 이제. 모든 잘함의 원천은 뭐다? 빡쳐야 됩니다. 네, 그렇죠. 깊은 빡침이 있어야 돼. 네, 그렇게 빡쳤던 커리의 기록부터 좀 볼까요? 어마어마합니다, 올해 진짜. 작년에 그러니까 14-15 시즌에 평균 득점 23.8 득점, 4.3 리바, 7.7어시, 평균 2개의 스틸과 평균 3.6개의 3점으로 MVP를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그리고 올 시즌 이제 올 시즌에는 진짜 나중에 욕할 것 같아. 근데 어시스트를 제외하고 모든 스탯에서 다 올랐어요. 네, 네. 평균 득점이 30.7, 뭐 리바운드 5.3, 그다음에 스틸도 2.1, 3점은 5.1개. 그 아마 NBA에서 5.1. 평균 4개 이상 쏜 3점을 쏜 선수가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네, 기록상으로. 네. 네.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MVP 후보로 지금 거론되는 선수가 그러니까 작년에 MVP를 받았는데 네. 그 다음 시즌에 기량 발전상으로 이제 좀 MIP. 예, 그러니까 그 모스트 임프루브드 플레이어죠. 네. 그 상을 받을 후보로 거론된다는 것 자체가 이런 건 정말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둘 다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아 근데 사실은 여기서 더 잘,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워낙 MVP였으니까 더 잘해줬으니까 MIP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정말 한번 히스토리상으로 또 보면 어마어마한 효율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 뭐 플레이어 이피션시 레이팅이라고 해서 PER이라고 하죠. 네. 퍼라고 하는데 지금 스테판 커리가 올 시즌 보이는 게 32.6. 역대 최고죠.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근데 그 아래에 베스트들이 누구였냐면은 62, 63 시즌에 윗 챔벌린 31.8. 챔벌린이라고 하면 사실은 뭐 평균 득점이 50점이고 리바운드 평균이 22개 하던 분. 뭐 그냥 한 경기에 100점 넣었던 분이고 그리고 평균 출전 시간이 48.5분이었어요. 말도 안 그러니까 되는 경기가 48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오버타임까지 다 뛴 거죠. 그래서 이제 평균 시간이 48점을 초과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신적인 분이죠. 이 선수를 이제 넘어선 거잖아요. 너무 좋죠. 그리고 사실은 정말 지금 현재 이제 킹 제임스라 불리는 리브론 제임스가 이제 0809 시즌에 정말 잘했을 때 네. 그때도 퍼가 31.7에서 막 그때 막 위챔벌린, 마이클 조던 뭐 이런 만큼 효율적인 선수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지만 올해 커리는 32.6 네. 더 높은 거죠. 정말 조던도 32.7이었거든요. 네. 저번에 그 데릭 로즈 얘기할 때 이 PER의 그 리그 평균은 15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로즈가 그 당시 얘기할 때 12였고요. 12였죠. 그리고 하반기에는 20입니다. 올라왔어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반기에 시카고 살려면 뭐다? 아니, 지금 신성한 커리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로지로 더럽히시면 안 됩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아, 예.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네. 뭔가 기준을 좀 네.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자면 일반 선수가 15. 네. 근데 32.7. 대단합니다. 그리고 올 시즌 커리한테 가장 놀라운 거는 3점 라인 밖에서 쏜다는 거죠. 저 어마어마하죠. 3점 라인 한 발, 두 발 전에서도 쏘고. 그렇죠. 진짜 근데 어마어마해요. 이게 들어갑니다. 확률도 높아요, 사실은. 네. 어. 확률이 이거 뭐 그림으로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나중에 올려드릴게요. 진짜. 3점 라인 밖에서 쏘는 거죠. 밖에서. 밖에. 그러니까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스 같은 그런 거리. 그런 거리에서 총 52개를 쐈는데 몇 개가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35개가 들어갔어요. 아, 미쳤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 선수가 막 저희 영상에서 보면은 재밌는 영상 같은 거 보면은 막 하프코트에서 그냥 장난을 쏘고 벤치에서도 막 연습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라 진짜로 뭔가 생각을 하면서 쏘는 것 같아. 진지하게 하는 거죠. 진지하게 하는 것 같아. 왜 그 올스타전 마지막에서도 그렇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거 잠깐 재밌는 스토리 얘기하자면 그날 듀란트가 네. 한번 트라이 해보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갖고 바로 쏴서 넣습니다. 그래서 듀란트 갚아준 거죠. 이 해보라고. 선수가 정말 강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실력이 되더라도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프레셔가 있는 상황에서 강심장이 아니면 이런 걸 넣을 수가 없거든요. 네. 굉장히 침착한 거죠. 최근에 ESPN에서는 뭐가 나왔냐면 뭐 practice make sense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얘가 지금 이렇게 말한 것처럼 되게 강심장이고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거는 그건 연습에 의한 거다. 그렇죠. 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영상을 만들어 줬더라고요. 근데 뭐 그러냐면은 마지막 클러치 상황 때도 작전 타임이 있었죠. 그렇죠. 이번에 그때 코치들이 어떻게 말하냐? 그냥 가라고 합니다. 네, 전부 다 일어나서 네. 그냥 바로 그냥 공격하라고. 네, 타임아웃 안 부릅니다. 그냥 가라고. 그리고 가서 원래 내가 쐈던 그 느낌 그대로 올라가죠. 거기서 그 거리 그 장소에서 성공률이 몇 프로냐? 51%. 둘 중에 하나 들어가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왜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농구 참 쉽게 합니다. 예, 맞아요. 뭐 터프샷이 사실 없죠. 왜냐면은 터프샷도 다 쉽게 보이게 만드니까. 맞아요. 진짜 농구 쉽게 합니다. 그쵸. 뭐 돌파, 드리블, 슛 레인지, 그게 정확성, 패싱 이타적이고, 센스, 이타적이고 또. 이타적인 거. 그래서 마크 잭슨이 그 몇 주 전이었죠. 그 커리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을 마크 잭슨이 했었는데 누구예요? 마크 전 잭슨이라고 하면은 지금 ESPN 캐스터고요. 아. 그 스티브 커 전 감독이죠. 골스타. 아, 예, 그렇죠. 예. 그 방송 중에 이제 아, 커리가 저 경기를 봤어요, 망쳐놓고 그거. 있다. 농구를 망치고 있다. 농구를 농구를 망쳐놓고 망치고 있다. 예. 네. 이렇게 농구를 이렇게 쉽게 보이게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네. 그 지금 농구를 이제 나중에 농구 선수가 될 꿈을 가지고 연습하는 선수들에게 좀 어떻게 기본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배제를 한다고 그래야 되나요? 뭔가 농구 자체를 되게 쉽게 보이게 하면서 선수들이 커리나 다른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런 스킬들을 좀 이렇게 중점을 좀 두지 않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도 비난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잘해도. 근데 아니, 지금 그 커리가 얘기가 하는 걸 뭐냐면- 보면은 정말 그런 얘기가 나올 법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보일 수 있도록 3점슛 쏜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자. 그것도 그 연습 영상도 많잖아요. 막 양손으로 드리블하고 그렇죠. 왔다 갔다 하고 막. 사실 호수님 얘기에 좀 되면은 박카스님 그때 뭐라고 했냐면 요즘에 되게 순화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농구를 망치고 있다. 요즘에 고등학교 체육관을 가면 선수들이 속공하다 갑자기 다 3점을 던진다. 그렇죠. 이게 지금 말씀하셨던 기본기, 기본 전술에 충실하지 않고 그렇죠. 이건 원래 슛셀러스에서 되게 하드한 건데 그렇죠. 이걸 하게 만드는 뭐 너무 쉬워 보이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농구를 망치고 있다라는 얘기를 비슷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연습을 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뭐 드리블이라든지 뭐 풋스텝이라든지 어떤 뭐 수비 이런 부분에서 집중을 해야 되는데 커리가 이런 부분을 안 갖추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갖추고 있고 다 기본기 산탄한 선수이긴 하지만 겉으로 봤을 때 이렇게 너무 쉽게 보이는 거죠. 이런 부분이. 그래서 이제 한 번에 더 임팩트를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자꾸 속공해서 3점슛을 쏘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사실은 이게 동아리 농구도 비슷한데 요즘에 일반인 농구도 개나 쏘나 요즘에 최근에 커리의 열풍 다큐멘터리가 나왔는데 짤이 뭐거든요. 센터는 죽을 맛. 커리가 되고 싶은 일반인들 이러면서 이거 뭐 개나 소나 쏩니다. 뭐 최근에 저희 농구하는 사람 스테판 신이라고 저희 있어요. 저희 그 3점하는 저희 농구팀에 스테판 신이라고 있는데 그렇게 3점만 쏴댑니다. 안 들어가나요? 요즘에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럼 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제가 쌍욕을 못하겠네요. 스테판 신한테. 어쨌든 뭐 전 세계가 열광하는 커리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말 다른 유형에서 그런 것 같고 진짜 듣도 보도 못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성적들 내고 있는 이 팀에 약점은 없을까요? 약점 없어요. 우승한 거네요. 약점은 샌안토니오다. 이렇게 잘하는데 계속 따라오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글쎄요. 없어요? 저는 그 커리의 발목 부상, 아. 그 발목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그걸 어떻게 관리해 주느냐. 우승이라는 건 사실 그 플레이오프에서 얼마나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커리의 발목 상태가 얼마만큼 관리를 해주느냐. 그다음에 드레이먼드 그린의 과부하 이걸 좀 조절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뭐 실제로 이번 시즌에도 드레이먼 그린이 이제 아웃됐을 때 되게 좀 위기를 살짝 그렇죠. 네. 겪었죠. 네. 골스가 이제 5패를 당했죠 올 시즌에. 근데 그 시즌 첫 패가 미로키전이었는데 그 전날 보스턴과 연장 2차를 갔어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댈러스전 2패째는 커리가 결장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덴버전 3패째는 그린이 결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디트로이트와의 경기에서는 팀 전체가 필드골 성공률 굉장히 낮았어요. 3할 6분 1위. 근데 이날 경기는 이제 벤 멀러스 때문에 이제 디트로이트가 이겼어요. 네. 파이팅한 거죠 이제. 네. 영구 결과시고요. 네. 선배들이 보고 있다. 그다음에 5패째는 이제 최근에 있었죠. 포틀랜드의 미친 릴라드.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골든 스테이트의 어떤 약점을 물론 찾기가 어렵겠지만 네. 뭐 포틀랜드 저만 봤을 경우에는 어떤 스크린 수비에서 살짝 그 약점이 좀 드러났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릴라드가 더 살아났던 그런 사실도 있고. 네. 사실은 골스 약점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상성관계에 있는 팀이라고 보자면 전문가들은 이렇게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 스몰볼을 이끌어가는 앞에 그 라인들을 잘 막을 수 있는 디펜딩할 수 있는 팀을 꼽더라고요. 그게 이제 오클라호마 시티 윙 거고 자원들이 좋아요. 웨스턴에서는 이제 그 오클라호마 시티 거고요. 이스터에서는 마이애미 히트를 많이 뽑더라고요. 최근에 마이애미 히트 경기 때도 상당히 대동소이한 경기를 펼쳤고 그다음 경기 내용도 뭐 커리의 마지막 클러치가 없었더라면 사실은 뭐 뒤집힐 수도 있었던 경기였는데 그때 선수들의 상성관계가 동부에서 마이애미, 서부에서 오클라호마를 뽑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플레이오프를 되돌아보면은 그 멤피스전에서 좀 골든 맞아. 스테이트가 좀 고전을 했었잖아요. 그런 경우도 보면은 멤피스 하면은 특징이 뭡니까? 수비. 하프 코트 전술을 하면서 템포를 최대한 늦게 가져가면서 압박 수비를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골든 스테이트가 약점이 만약에 있다면은 이제 이런 트랜지션이나 이런 부분에서 템포를 좀 빨리 가져갈 수 없도록 그 외곽 자원에서 좀 이렇게 수비 압박을 많이 해주고 또 이제 골스의 하나 약점이라고 하면 리바운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리바운드를 최대한 많이 쓸어가면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욕구를 좀 잘 충족시키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96년도 블루스가 다시 오면은 좀 승산이 있지 않을까. 조던 피펀 하퍼를 이제 다 그냥 수비 풀코트로 붙인 다음에 주는 거죠 그냥. 로드맨이 평균 30 리바운드 하면은 그러면 이길 수 있지 않을까. 네, 정말 이 정도로 사실은 호수의 말처럼 96년도 불스라는 어마어마한 팀을 언급할 정도로 대단한 팀입니다. 뭐 앞으로 우승을 할지 백투백 리핏을 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하지만 센세이션하고 재미있고 전 세계 NBA의 인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임팩트인 선수가 나오면서 핫한 팀인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좀 더 지켜보시기로 하고요. 자, 다음은 이번 주 위클리 플레이어입니다. 이번 주는 누구예요? 누구죠? 멜로 앤서니 유혹의 황태자 카멜로 앤서니. 앤서니 한번 얘기해 보시죠. 네. 네, 기본적인 프로파일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생년월일은 1984년 5월 29일. 나이는 33. 나이가 좀 있어요. 33이면 NBA에서 노장인가요? 누장이죠. 33살이면 이제 성숙이래. 비수기로 한차인가요? 33살이면 이제 전성기를 이제 마무리 짓는 마무리 짓기 시작하는. 한창일 때죠. 마일리지 빠빡 써야 되는 성숙이에요. 네. 네, 키는 2m, 몸무게는 109kg. 똥써니. 살이 많이 쪘죠. 네. 옛날 술을 많이 먹나 봐요. 네. 대학은 시라큐스 컬리지고요. 여기가 네. NBA 드래프트 2003년 1라운드 3번째 픽으로 덴버에서 거의, NBA 데뷔를 했습니다. 역대급 드래프트. 이때 대단했죠. 네. 네, 그 드래프트 잠깐 언급하자면은 그때 1위가 르브론 제임스, 2위가 2위 얘기하지 마요. 2위 얘기하지 마세요. 2위 얘기해 주세요. 전 모르는 선수예요. 이거 어떻게 이거? 모른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지. 다르코 밀리시치. 지금 격투기 선수 지금. 크로캅. 밀리치치. 아 진짜요? 진짜 격투기 선수예요? 지금은 이제 진짜 격투기 했었어요. 아 진짜요? 아니, 농구 그만두고요. 잠깐. 3위가 카멜로 앤서니였고 4위가 크리스 보시. 그다음에 5위가 드웨인 웨이드였습니다. 예. 이때 픽이 역대급 픽이죠. 아, 예, 대단하더라고요. 저는 잘 몰랐는데. 그다음에 그 수상 경력을 잠깐 보자면은 NCAA 챔피언을 했었고요. 우승을 했죠. 시라큐스 대학에서. 그렇죠. 그다음에 NCAA 파이널 4 모스트 아웃스탠딩 플레이어. 이제 NCAA 4강전에서 가장 뛰어난 활약을 보였던 선수에게 주는 상이죠. 이때 어마어마했죠. 네. NBA 올스타는 9번 뽑혔고요.
NBA 세컨드 팀에는 2번, NBA 서드 팀에는 4번, NBA 디펜시브 팀에는 안 뽑혔더라고요. 한 번 더. 수비요? 네, 수비. 수비 못하잖아요. 네, 그리고 근데 블락은 잘하죠. 블락은 잘해요. 블락은. 그 개인 수상으로 보면은 2013년에 뉴욕에서 NBA 스코링 챔피언. 네, 득점왕. 득점왕을 했죠. 네, 네. 멜로 대학 시절부터 얘기할까요? 네, 네. 크레이지 멜로입니다. 정말 대학에서 대단했죠. 네, 그 1학년 때 이제 입학을 하자마자 시라큐스 대학을 그 미국 대학 농구 토너먼트인 마치 매드니스에서 이제 우승으로 이끌고 쿨하게 떠났죠. 네, 사실 이때 중요한 거는 이때 시라큐스를 그 NCAA 그해 프리뷰 때 대단히 높게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시라큐스 대학을 그 당시에. 그 당시에 평가가 시라큐스가 과연 뭐 파이널 4는커녕 엘리트 8도 얘기도 안 나올 때였는데 이거를 챔피언십으로 이끌어간. 거의 뭐 혼자 다 먹여 살렸더라고요. 역대급 퍼포먼스를 보여줬죠. 그렇죠. 네. 파이널 4에서는 텍사스 대학교 상대로 33점. 이게 NCAA 역사상 1학년 최고 득점 기록. 그다음에 결승에서는 캔사스 상대로 20점 10리바. 네. 뭐 얘 때문에 시라큐스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우승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오렌지맨. 2003년입니다. 뭐 사실 시라큐스 대학은 이제 농구를 잘하죠. 왜냐면 감독인 그 진베하임이라고 되게 유명한 감독이 있고 지금까지도 이제 팀을 이끌고 있는데 앤서니가 들어오면서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네, 이제 처음이자 우승하죠. 마지막으로. 네. 네. 그다음에 네. 네, NCAA 파이널 4 모스트 MOP를 받았죠. 네. 아까 말했던 그 파이널 4에서 4강에서 가장 좋은 활약을 보였어요. 원래는 여기 저 대학교에서 한 2년 정도 있다 가려고 그랬대요. 근데 1학년 딱 하고 우승하니까 다 도대체 했죠. 이룰 게 없는 거예요. 다 했죠. 그래서 바로 1학년 마치고 NBA 진출 선언합니다. 사실 이 NCAA 우승이란 거가 이제 NBA 선수들 중에서도 이루지 못한 선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개인에게는 큰 영광이죠. 네. 뭐 올림픽 메달이라든지 NCAA 우승이라든지 뭐 NBA 뭐 우승이라든지. 이게 또 이제 KO 시스템이다 보니까 사실 뭐 한 경기가 지면은 시즌이 바로 끝나버리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 거잖아요. 토너먼트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변수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승을 하는 게 정말 쉽지 않죠. 사실은 예를 들면 2학년까지 하고 왔으면은 뭐 나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루키 오브 더 이어의 멜로가 됐을 수도 있죠. 네. 그렇죠. 실제로 그때 논란이 많았죠. 르브론과 이제 같이 동동 수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그렇죠. 많았었고 덴버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그 시즌에 플레이오프로 진출했었고 네. 르브론은 진출을 못했던 상황이었고 뭐 스탯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비슷비슷했기 때문에 임팩트로 봤을 때는 둘 다 같이 이제 코 루키 오브 더 이어로 선정을 되면 충분한 가치가 있었는데 네, 좀 아쉽게 선정이 되지 못했죠. 네. 네, 그렇죠. 멜로가 이제 덴버로 넘어오면서 덴버가 플레이오프 뭐 진출 꿈도 못 꾸던 팀이었는데 플레이오프 진출을 합니다. 그렇죠. 2003-2004 시즌에서 덴버를 43승 39패로 막차 플레이오프 타고 막차를 갔죠. 타고 가죠. 그 전 시즌에는 17승 65패. 네, 탱킹을 겁나게 했죠. 그래서 멜로를 그렇죠. 꿀꺽. 하지만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03년도 드래프트가 워낙 역사적인 그렇죠. 드래프트였기 때문에. 네. 그럼 클리블랜드도 그때 탱킹을 한 건가요? 아, 저번에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소개해드렸잖아요. 네. 안드레 밀러 트레이드하고 이제 그때 어시스트 1위 했던 1위였는데 선수를 내보내고 아 안드레 밀러 나오니까 샌안토니오로 이적했더라고요. 사나토니오 가서 뭐 그래. 마크로면 분위기 좀 이렇게 수건 좀 흔들겠죠. 이제. 그래서 뭐 루키 이제 덴버 루키 시절부터 그 이달 신인왕도 계속해서 몇 달 동안 차지를 하고 굉장히 6달 모두 다 신앙을 차지했습니다. 네, 그 반대편 리그에서는 르브론이 모두 다 차지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호스트인처럼 코 로이 루키 오브 더 이어를 좀 얘기 안 했었죠. 네. 덴버 시절에 그 멜로는 그 미스터 클러치라는 별명을 그렇죠. 얻을 정도로 특히 그 3년 차 2005-2006 시즌에 마지막 5초 내에 경기를 끝내는 위닝샷을 무려 5번을 기록합니다. 대단했어요. 네, 어마어마한 그래서 클러치였죠. ESPN의 라이터인 데이브 맥메나민 아 잘하시네요. 페이스북 워낙 친구예요. 유명한 NBA 직원 같아요. 그 사람이 그때 당시까지는 코비가 미스터 클러치였나 봐요. 네, 코비의 미스터 클러치 별명에 도전할 한 선수를 뽑아야 한다면 그건 멜로가 될 것이다. 네, 그 정도로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그 이 당시 멜로는 사실은 이제 보여지는 실력도 실력이고 성과도 성과지만 외모적으로도 상당히 되게 패셔너블했죠. 호감형. 호감형이었고. 외모지상주의인 우리 주인장님이 꼭 이런 얘기 하시죠. 간지가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물맛이 나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 아이버슨이라는 정말 이제 NBA에 있어서는 문화적 아이콘이라고 부를 그렇죠. 수 있을 만큼
패션이나 여러 가지 비주얼이 많이 그 임팩트를 줬던 선수와 듀오를 이룬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비주얼적으로 상당한 임팩트를 네. 줬었죠 덴버 시절에. 덴버가 멜로를 영입하고 계속 플레이오프에 진출합니다. 그런데 계속 1라운드에서 떨어집니다. 그러자 이제 아이버슨을 영입하죠. 그게 2008, 2009 시즌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컨퍼런스 파이널까지 가더라고요. 레이커스한테 발렸죠. 아 맞아 정말 근데 발렸어요 그때. 발렸죠. 발렸죠. 그리고 뉴욕으로 넘어가죠. 네, 그리고 뉴욕으로 갑니다. 2011 시즌 중반에 뉴욕으로 이제 트레이드 데드라인에 뉴욕으로 트레이드가 됩니다. 그쵸. 이때 그 멜로 트레이드 당시 때 이제 멜로가 어떤 선택을 할지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의견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얘가 이제 돈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은 어떤 우승 커리어에 우승을 남기는 팀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많았었죠. 근데 결국 돈을 하지만 인터뷰에서는 승리를 택하기 위해 난 뉴욕을 간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어요. 사실 나중에 그 아마레 스타더마이어를 영입 그 이미 있었잖아요 뉴욕에. 네, 그래서 사실 멜로와 스타더마이어가 사실 건강하기만 했었다면은 맞아, 참 맞아. 굉장히 주목을 받았을 만한 두 도였을 텐데. 아마르스타드가 등이 완전히 아작이 그렇죠. 나면서. 아, 그 당시에 원래 있었어요. 그렇죠 이미 가 있었죠 아마레 스타더마이어가. 아마르스타드마이어는 진짜 그 당시에 피닉스에서 옮긴 다음에 상태로 막 이름값 혹은 네임밸류만 하면 지금의 거의 뭐 어떻게 누구랑 비교해 볼까요? 진짜 뭐 드라이먼드 그린? 뭐 아니죠 공격력 그 공격력의 파워 부분에서는 사실 뭐 리그 최고 수준을 받았었고 뭐 아마레 스타더마이어 같은 경우는 피닉스에서 전성기 시절을 보낼 때는 플레이오프에서 팀 덩컨 상대로 평균 30득점을 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덩컨이 상대했던 선수 중에서는 가장 뛰어난 득점 평균 득점을 보였었고. 우리 아까 말했던 피닉스 0405 그렇죠. 그때 아마리스타. 그렇죠. 그때 아마레 스타더예요. 저는 이거 보면서 그 멜로의 고향이 어딘지 아십니까? 브루클린입니다. 그렇죠. 뉴욕입니다. 그래서 아 고향으로 갔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네, 그것도 굉장히 큰 역할을 했었죠. 그리고 멜로 시그니처 신발도 보면 이제 그 벌티모어를 이제 상징하는 그런 광고도 많이 나왔었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런 것과는 다르게 와이프 사업 때문에 뉴욕에 있는 사람.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맞아. 라라 바스켓이죠. 네. 그 MTV에서 나오는 네, 셀레브리티. 그 사업 때문에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레이커스 온다는 설도 있었어요 그때. 레이커스도 돈 벌기 좋잖아요. 또 그쪽으로 부수적인 수입을 원했는데 아니, 남편이 멜로면 뭐 돈을 더 벌어야 되나요? 저희가 그런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는 게 뭐 끝이 없죠 사실. 얼만큼 벌어야죠 뭐. 자 멜로 뉴욕 시절 다시 계속 가볼까요? 네, 2011 시즌 이제 뉴욕을 가면서 이 시즌에 또 뉴욕이 플레이오프 진출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다음 시즌에는 린세니티 시즌이죠. 제레미 린 네, 11, 12 시즌. 누군가 그거 샀더라고요. 린 뉴욕. 저희 주변에 그 린세네티 그 시절 때 그 7번 저지 네. 샀는데 일주일 후에 조존슨 골랐죠. 바로 트레이드 됐어요. 바로 휴스턴으로 바로 갔어요. 마음이 아프네요. 이 시즌에도 플레이오프 진출했고요. 그렇죠. 2012-13 시즌이 아마 이 멜로의 전성기가 아니었나. 그렇죠. 황태자로 등극한 28.7득점 평균 득점. 이때 케빈 듀란트가 28.1득점이었는데 케빈 듀란트 마지막 경기를 안 나왔다고 합니다. 일부러? 그건 모르겠어요. 안 나왔어요. 쉬려고 한 거죠 플레이오프 들어가기 전에.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NBA 득점왕을 처음으로 차지했고요. 4월에 선수로 이제 선정이 됐는데 4월이면 이제 NBA 마지막 그렇죠. 그 달이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르브론이 5개월 연속을 받고 있던 상황이랍니다. 이거를 4월에 대활약으로 이거를 대단하네요. 깼습니다. 르브론하고 멜로는 라이벌이죠. 르브론과 멜로는 상당한 라이벌이죠. 그리고 또 멜로는 그런 감정적 특징이 있는 건 네. 르브론만 만나면 잘합니다. 진짜 르브론만 그렇죠. 만나면 덴버 시절부터 굉장히 잘했었죠. 이상하게 이제 그런 뭐 징크스 아닌 징크스인 게 르브론만 만나면 상당히 힘을 내고 뭐 수비나 공격이나 둘 다 상당한 그 성과를 보여서 둘의 매치업 항상 화제가 되죠. 르브론이 커리어 초창기 그런 얘기도 했었죠. 자기가 제일 상당히 힘든 선수는 코비 브라이언트가 아닌 카멜 앤서니다. 그렇죠. 그리고 코비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비슷한 뉘앙스로. 이제 그만큼 이제 NBA 선수들 사이에서는 원앤원 상태에서는 정말 제일 막기 힘든 선수가 아닐까. 엄청난 공격 패턴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득점에 대한 재능만으로는 NBA 정말 탑 클래스죠. 그렇죠. 네. 아까 저 원앤원 말씀하셔서 그런데 이 시즌에 한 경기 50득점을 한 경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웃긴 게 그 페인트 존 안에서 득점이 없었답니다. 다 그냥 전부 다 슈팅으로. 그렇죠. 뭐 멜로의 뭐 슈팅 릴리즈나 슈폼이나 뭐 득점 감각은 뭐 리그에서도 언제나 탑 클래스고 뭐 그런 슈팅 감각을 갖고 있는 기록으로는 올림픽 때 그렇죠. 최다
3점 아, 경기를 그때 갖고 정말 있어요. 대단했어요. 네. 미친 듯이 쏘는데 미친 듯이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 사실은 올 시즌 올스타 때 폴 조지가 이제 깼지만 그 전에도 올스타전 최다 3점 한 경기 최다 3점 기록도 멜로 갖고 있었죠. 아 그걸 또 폴 조지가 깼어요? 이 올해 올 시즌 때 깼죠. 아 시즌. 잘해. 그러니까 이번 시즌은 좀 그 임팩트가 약하긴 한데 약했죠. 네. 정말 중요한 시기에 그런 인유어프의 3점을 정말 잘 넣는 선수 같아요. 저번에 직관 가셨을 때 그때 놓쳤죠. 그때 놓쳤죠. 예. 그리고 이제 이 시즌에 뉴욕 닉스 소속 선수 처음으로 유니폼 판매 1위도 기록하고요. 대단하네. 네, 그 대스타가 된 거죠. 그렇죠. 여기서. 저도 앤서니 셔츠 있어요. 저도 있습니다. 네. 아 그래? 그리고 뉴욕은 13년 만에 50승 이상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 시즌에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보스턴을 물리치고 2000년 이후 첫 1라운드 통과라는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시즌 이후로 저물게 됩니다. 멜로가. 부상이 컸죠. 예, 작년 시즌이죠. 2015년 2월 18일 왼쪽 무릎 수술을 받았죠. 예, 그리고 네, 올 시즌에는 아무래도 그 무릎 부상의 여파 때문인지 삐그덕.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플레이오프 진출이 좌절되는 그게 결정된 시점부터는 거의 안 나오다시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시즌도 그럴 가능성이 없진 않다고 봅니다. 이제 근데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한 6경기 차이를 보이고 있거든요. 플레이오프 컷오프와 그렇기 네. 때문에 아직은 포기하지 않은 상태로 보여지는데 향후에 이제 호수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멀어져 갔을 때의 멜로의 몸 관리를 위한 행보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돈을 겁나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살려놔야죠. 그럼 뭐 멜로 이제 커리어가 저무는 시점에서 과연 우승이라는 어떤 타이틀을 기록할 수 있을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상태는 어렵지 않을까요? 정말 쉽지 않죠. 올 시즌은 이미 어려운 것 같고요. 내년에도 저는 멜로는 그냥 무관의 제왕으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제2의 크리스볼. 그러니까 대형 슈퍼스타를 데리고 오지 않는 이상 포르징기스가 뭐 당장 내년부터 슈퍼스타로 등급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좀 이제 어느 정도는 그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텀을 줘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영입을 할 수는 밖에 없죠. 카멜로 같은 경우에는 뉴욕의 상징이고 뉴욕 시민들이 되게 좋아하는 스타이지만 우승권이랑은 조금은 아직은 멀지 않았나. 뭐 호수이님이 뭐 대형 스타를 영입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멤버 구성이 우승권을 도입하기에는 너무 르브론처럼 전화 자주 하면 되죠 뭐 이제. 네 없지 마라. 내가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쉑쉑 버거 먹으면서 파이팅 해보자. 뉴욕이면 근데 클리블랜드보다 뉴욕을 더 가고 싶어 그렇죠. 하겠죠. 뭐 마켓 자체도 사실 뭐 어마어마하고요. 네, 그러니까 뉴욕은 사실 참 농구의 메카라는 그 걸맞게 뭐 항상 경기가 만석이에요. 그러니까 팀의 어떤 그런 성적과는 무관하게 언제든지 항상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그 언론의 중심을 많이 받다 보니까 어떤 그 부수적인 수입도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 농구를 이제 좋아하고 막 좋아하시는 분들 MSG는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MSG요? 매디슨 스퀘어 가든. 가든. 네. 네, 상당히 좋은 농구의 성지고요. 그렇죠. 뭐 메카오 바스켓볼이라고 하죠. 저희가 과거에 컨퍼런스 얘기 드릴 때 뭐 이런저런 히스토리를 말씀드렸을 때 기억해 보면 사실은 지금까지 처음에 네이밍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몇 안 되는 팀이기 그렇죠. 때문에 뉴욕 닉스는 히스토리가 있죠. 네, 지금까지 멜로 대해서 좀 얘기해봤는데 그럼 이번에 자유인님 이거 멜로를 조금 보시면서 어떤 선수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만 평가를 한번 내려보신다면? 글쎄요. 세월은 흘러가고 우승은 멀어져 가고. 점점 거의 뭐 하상욱처럼 얘기하네. 우리 자유인님 거의 시인이세요. 사실은 근데 이제 멜로를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 혹은 좋아했던 분들은 이런 이유일 겁니다. 아마 훌륭한 슛 폼과 릴리즈 그리고 정말 엄청난 공격 옵션을 가진 선수 또한 조금 키 대비해서 좋은 슛 블락커 정도로 기억하시면서 상당히 개인 연습을 하실 때 참고하기에 너무나 좋은 선수고요. 한번 보시면서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멋있죠. 슈퍼미 멋있죠. 그리고 포스트업에서의 어떤 그런 푸더크라든지 이런 것도 참 정말 빠르고 대단한 것 같아요. 네, 멜로는 여기까지 한번 얘기해 보시는 걸로 하시죠. 네. 네. 마지막으로 자유주제 시간입니다. 오늘 자유주제 시간은 저희가 이제 오늘이 3월이 다가옵니다. 3월하면 농구에서는 이 단어가 떠오르죠. KBL 플레이오프. 모비스 화이팅. 네. 네. 뭐가 있죠? 그 마르치 매드니스라고 하는
그 광란의 3월 그 NCAA 바스켓볼 토너먼트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마치 맨리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네. NCAA 운영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네, 뭐 일단은 NCAA라는 단체를 일단 짚고 넘어가자면은 네. 미국 대학 체육 협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농구에 국한된 게 아니라 그렇죠. 모든 종목, 농구, 축구, 야구 등등, 풋볼 등등 해서 모든 이제 대학의 체육에 관련된 그런 협회고요. 운영 방식은 크게 이제 디비전 1, 2, 3로 나뉘어요. 근데 나뉘는데 저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NCAA 말치 매디스라고 하면은 디비전 1 일부 리그급의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이 디비전 1은 32개 컨퍼런스로 나눠져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그쵸. 팀은 360개예요. 이러니까 네. 대단한 거죠. 네. 근데 이제 11월부터 이제 리그가 정규 리그가 시작이 되는데 이 리그를 거쳐서 이제 마지막 3월에 말치 매드니스라고 하는 그 대진표가 완성이 됩니다. 토너먼트 경기. 브라켓이라고 하죠. 예, 미국 이제 브래켓이라고 하는데 이 브래켓이 이제 총 68개 팀이 있어요. 그러니까 68강을 하는 거죠. 이 토너먼트에서. 하는데 이 68강을 어떻게 정하냐? 아까 360개가 넘는 팀이 있는데 68개를 어떻게 정하냐가 이제 리그 경기를 통해서 정해집니다. 32개 컨퍼런스마다 이제 정규 리그를 거치고 근데 사실 이 정규 리그의 성적은 뭐 이 토너먼트에 갈 수 있는 절대 그 황금 티켓은 아니에요. 이제 32개 컨퍼런스가 모두 한 3월 초, 2월 말쯤에 각 컨퍼런스에 토너먼트가 또 있어요. 네. 이 컨퍼런스에서 우승을 하면은 바로 직행을 합니다. 32개 팀이. 네. 네. 근데 여기서 하나 질문을 드리자면 이 32개 컨퍼런스 중에서 토너먼트를 거치지 않고 갈 수 있는 그 한 팀이 있어요. 이 팀에 속해 있는 리그는 어디일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되게 흔히 많이 접했을 거예요. 농구뿐만 아니라 어떤 공부라든지 하버드? 아이비리그. 그렇죠. 아이비리그라는 컨퍼런스는 토너먼트가 없이 이제 정규리그 성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승률 1위를 하면은 바로 토너먼트 직행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32개의 팀이 완성이 되고 나머지 그럼 36개 팀은 어떻게 결정이 되냐? 이제 그거는 그 NCAA 경기를 보시면은 대학 팀 옆에 이렇게 자그마한 숫자가 써 있어요. 이게 이제 AP라는 이제 폴이라고 하죠. AP 폴이라든지 USA 투데이에서 정하는 폴 랭킹이 이제 써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랭킹은 뭐 기자단이라든지 아니면 감독 이제 네. 지금 대학 농구 감독들이 이제 매주마다 업데이트를 합니다. 이 팀이 이제 그래서 이 랭킹에 따라서 그 각 컨퍼런스의 토너먼트가 모두 끝난 후에 셀렉션 선데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요일 날 네. NCAA에 있는 어떤 그 커미티가 있어요. 이 나머지 36개를 정하는 그 커미티가 있는데 이게 10명인가 몇 명이 이제 정해요. 그분들이 이제 일요일 날 만나서 다 정하는 거죠. 대진을. 그래서 68개 팀이 이제 완성이 됩니다. 그럼 누가 누구랑 만날지도 거기서 다 정하나요? 네. 그래서 브라켓이 뜬다라고 하거든요. 뜨면은 64강 대진표가 나오고 그리고 4개의 팀은 약간 와일드 카드 스타일로 그렇죠. 이제 4개의 팀이 이제 거기서 이기는 이긴 팀이 여기 이제 마지막 합류했죠. 2개를 따는 거군요. 그래서 이제 컨퍼런스 중간에 우리 팀은 진짜 이제 토너먼트밖에 남은 게 없다라는 하고 있는 팀은 토너먼트 우승을 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죠. 리그 막 다 버리고 막 네. 토너먼트 우승하면 이제 일단은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총 68개인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64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32강 정해가지고 이제 스윗 16이라고 하는 16강. 네. 네. 이제 왜 스윗 16이냐면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16살 만 16살이 되면 운전면허를 따는 나이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 막 상징적인 나이예요. 미국은. 달콤한 나이죠. 네, 달콤한 나이죠. 그래서 이제 스윗 16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8강을 엘리트 8이라고 하죠. 엘리트. 네. 그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4강은 파이널 4. 파이널. 마지막 결승전을 챔피언십. 네,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3월 초부터 약 한 3, 4주간 4월 초까지 계속 진행이 되고 네. 사실 미국에서는 이 브라켓이 뜨면 그 모든 방송사에서 이제 그거에 대한 그 배팅? 네. 아니, 배팅을 하죠. 그래서 매년 이제 끝나고 그러니까 오바마도 이제 걸 정도로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오바마도 저 네. 이번에 브라켓은 뭐 이러저러해서 이 팀에 저는 지지를 한다 이런 식으로 할 정도로 네. 전 미에서 그냥 관심을 보이고 있고 그 오바마는 부임 첫 해 이후로 맞춘 적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리버스 오라는 소리겠죠. 근데 맞추기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사실은 브라켓 뜨고 나면
각 출신 NBA 선수들이 되게 많이 인터뷰하고 응원하고 그 팀에 대해서 메시지를 보내고 이런 심지어 경기장에 가서 응원하는 선수들도 많으니까. 그래서 뭐 NCA를 이제 처음 아마 접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팀도 많고 컨퍼런스가 많아서 어디서부터 볼지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컨퍼런스랑 이제 팀을 좀 제가 말씀해 드리면은 그 팀 위주로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 팀만 봐도 다 못 보십니다. 네. 너무 많아요. 네, 너무 많아요. 저 NBA도 보고 NCA도 보고 다 봐야 되는데. 그래서 컨퍼런스 보면은 이제 AAC라고 해서 유컨이 유니버시티 오브 커네티컷 대학교가 유명한 데가 있고 ACC 이제 전통의 강호가 많이 몰려 있는 컨퍼런스인데 듀크, 뭐 노스캐롤라이나, 시라큐스, 웨이크포레스트 이름만 들어도 네. 출신 선수들이 쫙 지나가네요. 네, 그렇죠.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죠. 그다음 UNC에서는 이제 마이클 조던 있었고 뭐 그랜트도 있었나요? 듀크였죠. 듀크였죠. UNC가 노스캐롤. 네. 그렇죠. 거기 노스캐롤라이나는 빈스 카터도 있죠. 뭐셀 수가 없어요. NBA 그렇죠. 선수들 너무 그러니까 많았어요. 대부분 NBA에서 뛰는 선수들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간 선수들 말고는 다 이 리그를 그렇죠. 거의 거쳤다고 보시면 되고요. 빅12라고 해서 캔자스가 유명한 컨퍼런스가 있고, 원앤던에 그렇죠. 그다음에 빅이스트라고 해서 이제 최근에 이제 버틀러 대학이라고 그 고든 헤이워드 출신 버틀러 대학. 그다음에 그 보스턴의 브렛 스티븐슨이 이제 성공적으로 감독을 했던 그 버틀러 그쵸. 대학이 있고, 그다음에 웨이드가 떴던 머켓 대학이라고 머켓. 있고, 네. 네. 그다음에 요즘 잘하고 있는 이제 빌라노바 대학도 빅 이스트 컨퍼런스에 속해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전미 1위죠. 네, 그 AP나 USA 투데이 랭킹에서 지금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 팀이고요. 네. 그다음에 빅10. 그래서 제가 제일 관심 있게 봤던 컨퍼런스인데 바로 미시간 주립 대학이 있는 스파르타. 네, 스파르탄. 메이 존슨 출신 네. 대학이죠. 근데 빅10인데 팀이 10개가 아니에요. 더 많아요. 아마 12개인가 그럴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뭐 아이비 리그도 있고, 그다음에 퍼시픽 12라고 해서 UCLA, 뭐 애리조나, 워싱턴 대학 이런 데 있고, 대단하네. 그다음에 요즘 아주 최근에 아주 핫한 켄터키 대학이 속해 있는 SEC, 그다음에 이런 데 있습니다. 네. 네, 요 정도만 아셔도 충분합니다. 네, 네. 정말 어마어마한 충분하고. 팀들이네요. 그리고 좀 재밌게 보실 거는 NBA랑 살짝 다른 룰이 한 가지 있어요. 뭐 두 가지 있잖아, 두세 가지 있잖아. 네, 뭐 많은데 대표적으로는 이제 샤클락 바이올레이션이라고 해서 NBA에서는 24초 공격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올해 이제 30초로 바뀌었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35초였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저기 셋업 오펜스를 강조하는 그런 대학 리그를 이제 농구를 볼 수 있었죠. 기본기를 더 중시 여기는 거죠. 네. 사실은 룰이 변화되는 히스토리를 보면 공격 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룰들이 바뀌었거든요. 예를 들면 30초 샤클락에 24초로 했던 건 빨리 공격하고 빨리 전환을 해라. 그쵸. 혹은 8초 안에 넘어와라라는 이유는 사실은 빠르게 8초를 그 백코트 넘어오면서 공격 성향을 좀 더 강화시킬 수 있지만 기본기를 배워야 되는 대학농구는 아직까지도 그런 세트 오펜스나 이런 것들 충실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룰을 고수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룰도 있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그 공격수가 드리블을 수비수가 붙었을 때 5초 동안 이제 드리블을 하게 되면은 바이올레이션이었어요. 네. 그만큼 팀워크를 중심으로 한 농구를 그렇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 중에서는 NBA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NCAA 더 좋아하는 NCAA를 사람도 더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사실은. 실제로 3월에 한해서 말을 하자면은 NBA보다 NCAA가 더 인기가 많죠. 훨씬 그렇죠. 그럼 네. 올해도 그 룰이 적용돼요? 이제 올해부터 없어졌어요. 올해부터 없어졌어요. 네. 네. 그래서 작전 타임도 올 시즌에 5번에서 4번으로 줄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공격적으로 하고 이제 경기의 템포라든지 이런 걸 조절하려고 이제 리그에서 그런 제도를 마련한 거죠. 또한 이제 NCA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쿼터제가 아니라 하프제죠. 그쵸. 네, 전반과 후반. 전반 후반. 네. 그렇습니다. 좀 몇 개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뭐 컨퍼런스들이 나눠주는 거는 정말 친절히 잘 설명해 주신 것 같고, 근데 왜 광란의 3월일까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정말 아까 방금 호수님이 얘기했는데 이제 3월만 되면 미국에서는 NBA보다 NCAA에 더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물론 대학농구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항상 업셋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남아요. 정말. 업셋이요. 네, 그러니까 리그에서 이제 랭킹을 1위를 받은 팀도 결코 우승을 장담할 수 없는. 왜냐하면 이제 한 번 치면 끝이니까. 그래서 신데렐라 팀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뭐 랭킹이 되게 낮았었는데 시드를 낮게 받았는데 강호들을 꺾고 계속해서 올라가면 신데렐라 팀 그런 스토리가 또 완성이 되는 거죠. 이게 아까 호수님 말씀한 KO 시스템 그렇죠. 제도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 플레이오프가 몇 점 몇 승제가 되면 사실은 힘의 세기가 좀 정해진 상태에서
좀 약간 결과가 보이는데 이 한 경기만을 위해서 가기 때문에 정말로 미친 경기들이 많이 나오죠. 변수가 참 많은 거죠. 단판 승부니까. 그렇죠. 단판이니까. 그 최근에 2013년도에는 그러니까 1번부터 16번 시드가 있는데 15번 시드인 그 플로리다 걸프 코스트라는 대학교가 있었는데 이 팀이 넘버 2 시드였던 위스콘신을 꺾고 올라가고 뭐 넘버 7이었던 샌디에고 스테이트도 꺾고 뭐 16강에 진출한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의 사례로 봤을 때는. 네. 뭐 매년 그런 게 있죠. 오죽했으면은 거의 이제 예를 들면 배팅을 공식적으로 배팅을 하는 이거를 다 맞춰서 우승팀을 맞출 때 금액이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그 못할 거라고 예상했던 팀이 강팀을 꺾었을 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그렇죠. 연상됐을 때 그것이 주는 감동이 참 대단하죠. 그렇죠. 네. 그렇죠. NBA에선 참 접하기 쉽지 않은 그런 그렇죠. 그렇죠. 네. 저는 그러면 NCAA에서 강호들이라고 하면 기억하면 약간 이 팀을 쉽게 기억해 놓으면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NCAA 이 팀을 응원하면 내가 마치 농구를 오랫동안 안 된 것 같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나 좀 네. NCAA 알아 이런 것만한 좀 대학을 소개해 줄 수 있으실까요? 뭐 기록을 따져보면 가장 많이 우승한 팀은 어디일까요? UCLA. 아, 그렇죠. UCLA 이제 유클라 대학인데 무려 11번을 우승했습니다. 그리고 이 11번 우승 중에 존 우드이라는 이제 코치가 있었는데 이분이 정말 유명하신 분이죠. 10번을 우승을 시켰죠, UCLA는. 심지어 존 우드는 상도 있으니까. 네, 그 NCA에서 가장 잘했던 선수에게 주는 존 우드 어워드가 있고요. 최근엔 좀 못해요. UCLA가 좀 못하고 이제 요즘에 잘하는 팀들은 켄터키 대학이라든지 5번 우승을 차지한 뭐 듀크, 그다음에 뭐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뭐 유니버시티 오브 커네티컷, 캔자스, 플로리다 뭐 엄청 많습니다. 뭐 지금 말씀하신 팀 대학 중에서 사실은 그 NBA에 올라오기 전에 어떤 모습을 보일까 유망주들이를 관심을 갖고 싶으시다면 사실 캔사스나 켄터키 대학은 정확하게 원앤던 1학년만 하고 NBA로 넘어갈 수 있는 거를 보장을 많이 해주는 대학으로 유명해서 이 두 대학은 조금 그런 식으로 바라보시면은 좀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 뭐 저는 싫어요 그 팀. 켄터키나 이제 듀큐 같은 대학도 아까 원앤던이라는 그런 제도적인 걸 말해서 더 좋은 선수들이 더 오게끔 만드는 그런 시스템을 좀 도입을 했죠. 왜냐하면은 이 선수들이 1년만 반짝 뛰고 빨리 NBA 가서 돈 벌고 싶은 선수들이 많으니까 재능 있는 선수를 좀 영입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작년에는 윌리 컬리스타인이라든지 칼탄스 주니어 이런 선수들이 다 켄터키에서 1년만 뛰고 이제 드래프트에 출전했죠. 그렇죠. 사실은 근데 이런 제한이 과거에는 뭐 코비나 뭐 가네처럼 고졸 신화들이 있었는데 요즘엔 그런 게 없었죠. 그렇죠. 없어졌죠? 그 룰이 바뀐 게 이제 2005년도였는데요. 2005년 전에만 하더라도 사실 그런 나이의 어떤 제한이 없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굳이 대학을 진학하지 않더라도 NBA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었는데 2005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미국 나이로 19세죠.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을 다 마치고 나야지만 NBA에 들어올 수 있는 이제 조건이 충족이 되는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생긴 언어죠. 원앤던이라는 표현이 이제 1년만 대학에서 진학을 해서 플레이를 한 다음에 NBA 진출하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죠. 성공적인 원앤던의 사례가 많으니까 자꾸 요즘에 이런 많은 대학들이 좋은 유망주를 갖고 데리고 오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성공적인 사례가 어떤 선수들이 있을까요? 뭐 이제 아까 전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소개를 해드렸던 카멜로 앤서니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원앤던 사례라고 할 수 있겠거든요. 왜냐하면 우승을 이제 시키고 나가. 그렇죠. 1년 만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우승을 시키고 NBA에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 나이 어린애가. 그렇죠. 간지나네요. 네, 대학교 유일한 이제 우승 기록을 남기고 나서 이제 들어온 거고 그 외에 이제 최근 선수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라고 보면은 뭐 보통 이제 존 월이나 데릭 로즈, 앤서니 데이비스, 케빈 듀란트 이런 슈퍼스타들을 들 수가 있겠죠. 그 이런 원앤던이 있는 것과 다르게 에이지 리밋이 생긴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원앤던이 당연하게 사이인데 농구를 이제 지금 각자 빼신 게 왜 에이지 리밋이 생겼지? 그러니까 왜 갑자기 이런 게 생긴 거야? 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물론 이제 그 배경에는 사실 뭐 굉장히 뭐 농구적인 어떤 그런 측면뿐만 아니고 사회적인 이슈도 굉장히 많이 깔려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연령을 제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사람들이 어떤 자신의 직업이나 이런 선택할 수 있는 자유에 제한을 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이 많긴 했지만 이제 사실 가장 큰 이유라고 하면은
그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NBA를 진출했던 선수들이 어떤 팀 농구 자체도 적응을 못하긴 했지만 어떤 사회적으로도 좀 이제 많이 엮이지 못하면서 좀 부작용 그렇죠 이런저런 이제 크고 작은 사고들이 발생을 하면서 아무래도 좀 선수들이 성숙해진 이후에 한 살에도 더 이제 성숙해진 이후에 NBA 진출을 하면은 뭐 농구적인 측면이든 뭐 인생적인 이런 부분이라든지 좀 더 적응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배경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또 많은 주요 대학에서 NBA 출신들이 상당히 많죠. 뭐 이런 걸 엮어서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너무 많아서 사실 그렇죠. 누구를 간단하게만 생각해드리죠. 아 뭐. 저는 조금 그러면 덜 유명하지 않지만 그 플로리다 대학을 2번 연속 우승시킨 이제 조아킴 노아. 지금 네. 시카고 불스에서 어깨 부상 당했잖아요. 네. 노아가 이제 대학 시절에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번 우승시키고 이제 NCA를 떠났죠. 두 번이면 연속으로. 네, 아마 리핏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네. 대단한 선수였네. 그리고 뭐 사실 아까 전에 그 이제 학도님이 말씀해주신 그런 그 유명한 대학들을 꼽아 보면은 사실 뭐 대학 한 개만 꼽더라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NBA 선수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제일 대표적인 뭐 UNC, 노스캐롤라이나 대학만 하더라도 뭐 마이클 조던이야 뭐 당연히 모든 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뭐 최근 선수들을 꼽아 보자면은 뭐 빈스 카터부터 해서 라시드 뭐 월러스. 그렇죠. 라시드 월러스 등 뭐 제리 스택하우스 뭐 정말 끝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80년대로 다시 건너가면 뭐 제임스 워디나 샘 퍼키스까지 해서 정말 장시간 동안 수십 년에 걸쳐서 계속 뛰어난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좋은 NBA 선수들을 배출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유컨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는 캔바 워커라는 선수가 있어요. 캐런 버틀러. 그렇죠. 예전에 1위로 뽑혔었던 에메카 커포도 이제 유컨 출신이고 벤 고든도 마찬가지였고. 레이 알렌도 있죠. 그렇죠. 유컨 출신이 리차드 해밀턴. 예. 네. 또 좀 유명한 대학이 뭐가 있을까요? 주크도 뽑을 수 있겠죠. 주크. 카이리 어빙의 주크. 네, 대학이었고 또 이제 대학 그 감독이 워낙 유명하시잖아요. 아, 네. 스포츠 K. 슈셰프스키. 슈셰프스키 감독. 슈셰프스키. 마이크 슈셰프스키 감독 이제 미국 올림픽 국대 그 감독으로 유명하지만 네, 코치 워낙 K 대학에서 하고. 정말 장시간 동안 정말 어마어마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크대는 진짜로 높은 픽 제조기죠. 그렇죠. 뭐 과거에 그랜트 그랜트 힐이 제일 그렇고, 대표적일 수 있겠고요. 엘튼 브랜든도 그렇고. 그렇죠. 네. 그 자유님이 좋아하시는 JJ 레릭도 듀크의 슈퍼스타였습니다. 아 진짜요? 네. 아. 침대 위에 조던. 정말 3점만 엄청 쐈어요. 아마 기록 갖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 팬과 이제 안티가 굉장히 많았던 걸로 유명했죠. 그쵸. 레딕 같은 경우는 이제 주크라는 대학이었던 이제 강호기 때문에 그쵸. 가지고 데리고 오는 안티도 있지만 레딕이 어떤 그런 슈팅 스타일과 또 이제 백인이라는 점, 네, 인기가 많다는 점, 시기를 많이 한 거죠. 네. 또한 사실은 뭐 이럴 수 있어요. 각 대학마다 특징들이 좀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조지타운 같은 경우에는 센터들의 약간 그렇죠. 산실입니다. 어마어마한 센터들이 예를 많이 들면 나왔죠. 패트릭 유잉이라던가 알론조 모닝, 뭐 무톰보라던가 그렇죠. 무텀보, 뭐 있고 뭐 로이 히버트도 있죠. 아 그리고 먼로드 그렇죠. 먼로드 몰라요. 있고. 몰라요. 하지만 조지타운은 뭐니 해도 넘버 3 그렇죠. 앨런 아이버슨이죠. 아. 네, 앨런 아이버슨. 그 요런 거 이제 역대 대학교의 출신 선수들을 좀 살펴보시면 저 이제 호감 가는 대학들이 생길 거예요. 아마. 그건 그 위주로 보면. 사실은 이제 제일 쉽게 좋아하실 수 있는 게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나 스타일의 그런 선수를 봤을 때 대부분이 그 대학의 스타일과 비슷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미시간 스파르탄 나온 이제 드라이먼드 그린 같은 미시간 경우에는 스테이트, 네. 그 스파르탄의 농구가 있어요. 그냥 약간 되게 팀 농구고 되게 육체적이고 되게 파이팅 있는 네, 그런 맞아요. 조직적 농구를 추구하다 보니까 드라이먼드 그린 같은 선수가 나올 수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뭐 이 올 시즌 선수들은 뭐 뒤에 가서 얘기하는 걸로 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좋아하시다 보면 어떤 대학 나왔구나 이 대학 나온 애들이 어디 있지? 이렇게 보다 보면 또 좋아하는 선수도 생길 수 있다는 거. 네. 개인적으로는 어디 좋아하십니까? 저요? 네. 미시간 스테이트. 네, 그렇죠. 미시간 스테이트를 좋아하죠. 호수이님 어디 좋아하세요? 저는 뭐 굳이 막 한 팀을 꼽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저는 보통 이제 노스캐롤라이나를 많이 응원하는 편이긴 하죠. 노스캐롤라이나? 예. 왜냐면 저지가 너무 이뻐요. 하늘색 저지. 맞아. 근데 저지는 저는 스파르탄이 이렇게 이쁘더라고요. 저는 스파르탄 개인적으로 진짜. 오레곤이랑 초록색을 좋아하시는구나. 아니 네. 네.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는 NBA를 최근에 보시는 분들은 켄터키를 보시면은 상당히 신은 강호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켄터키 선수들은 정말 그냥 따놓은 당상이에요. NBA 네. 진출하는 게 그냥 보장이 됩니다. 일단. 제가 사실은 이제 켄터키 출신들이 유명한 선수들은 사실은 한 00년도 이후에 드랩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뭐 그 학도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왕자님, 테이션 프린스라던가 혹은 라존 론도, 존 월,
디마커스 커즌스, 뭐 브랜든 나이트, 그 다음에 에릭 블레소, 뭐 이런 최근에 NBA를 주름 잡고 있는 선수들이 주로 켄터키에서 원앤던을 많이 하는 대학이기 때문에 요즘에 재미를 붙이신 분들은 켄터키 유니버시티도 좀 보시면 좀 좋으실 것 같아요. 칼 앤서니 타운스. 아 그렇죠. 네, 오래 했죠. 뭐 켄터키는 뭐 신흥 강호라기보다는 통산 8번을 우승한 전통의 강호였죠 사실은. 아 죄송합니다. 제가 켄터키 요즘에 인시했어요. 옛날에는 막 UCLA 이런 데만. 네 맞아요. 네. 사실 뭐 그 학도님께서 말씀해주신 데는 다 사실 전통적인 강호들이죠. 다 우승한 경력도 있는 팀들이고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진짜 말이 안 나지. 옛날에 UCLA 때 갑자기 뻘소리긴 해요. 네. 욕하셔도 되는데 UCLA 때 그때 케빈 러브랑 러셀 웨스트브룩이랑 그렇죠. 이렇게 뛸 때 그때 멤피스에 한 선수가 있습니다. 그 데릭 안 로즈가 나오나 했네 오늘은. 발라버리죠. 그 둘이 뛰는데. 어쨌든 그래서 저는 웨스트브룩 예 맞아요. 웨스트브룩 이후에 이제 UCLA에서 걸출한 스타가 없죠. 예. 네, 네. 자 그럼 올해 한번 예상해 볼까요? 올해 어떤 선수들을 주목하면 좋고 어떤 팀을 좀 주목하면 좋을지를 한번 넘어가 볼까요? 뭐 요즘에 이제 기사에도 많이 뜨는데 이제 LSU 루이지애나 스테이트의 벤 시몬스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뭐 1번부터 4번까지 뛸 수 있는 엄청난 그 능력을 지닌 선수인데요. 과연 이 선수를 이제 말치 매드니스 광란에서 볼 수 있을까가 일단 의문이에요, 사실은. LSU라는 팀 자체가 좀 고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 선수에 관련된 기사는 찾아보시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뭐 드리블이라든지 아이솔레이션에서도 넣는 능력이라든지 지금 뭐 케빈 듀란트급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뭐 사실 점퍼가 좀 약한 부분이 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벤 시몬스 같은 경우에는 극기에 급빠르기에 코트 비전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뭐 르브론이나 뭐 메이시 존슨이나 뭐 비교를 맞아요. 하는데 뭐 와봐야 알겠지만 하지만 피지컬이나 이런 걸 봤을 때 NBA 사실 어느 정도 일정 수준 통할 것으로 사실은 저는 예상. 굉장히 다재다능하기 때문에 NBA 그 전문가들도 이제 포지션을 정하는 데 좀 애매를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1번에서 4번까지 다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선수다. 그리고 뭐 판타지 리그 하면 좋겠다. 네. 포가에서 이제 파워포워드까지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리고 지금 거의 모든 목 드래프트에서 다 1위로 지금 네, 그렇죠. 거론이 되고 있죠. 네. 레이커스가 꼭 데려올 겁니다. 아 근데 벤 시몬스가 그 LA 레이커스 저지를 입고 그 사진 찍은 게 있어요. 풋볼 경기장에서. 네. 그것 때문에 최근에 레이커스 팬이 그 랩을 만들었죠. 그 레이커스로 올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랩을 만들어서 그 커버를 원래 있던 노래를 커버를 해서 꽤 유명한 바이럴 됐었죠. 벤 시몬스. 올 시즌 좀 주목할 선수를 한 번씩 뽑아볼까요? 뭐 예, 자유님께서 그 한번 얘기해 주셨던 선수가 있었는데 누구였죠? 자말 머레이. 네. 예. 그 저는 이제 뭐 우연찮게 보게 된 선수인데 NCAA 선수들의 경기 하이라이트 영상을 모아놓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NCAA. 근데 거기서 이제 뭐 득점을 많이 올린 선수라서 이제 봤는데 자말 머레이는 그 슛 폼이 굉장히 깨끗하고 깔끔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디 대학 출신이죠? 켄터키. 호수인님은 뭐 있어요? 저는 뭐 벤 시몬스 말고 관심이 없습니다. 혹시 뭐 주인장님 요즘 보시나요? 아 저는 뭐 사실은 이제 NCAA 가끔 보는데 그 자유님이 슈퍼 얘기하니 갑자기 이 선수가 생각나서 그런데 버디힐드라고 있어요. 지금 오클라호마 4학년인데 나이가 좀 있긴 한데 얘가 어디 출신이냐? 어디 출신이더라? 바하마라고 해서 그렇게 얘가 까불어요. 까불고 어렸을 때부터 동네에서 코비처럼 될 거라고 그렇게 떠들어댕기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다 개나 소나 다 코비예요. 네. 그래서 막 다 비웃었는데 진짜로 이 나라에서 거의 최초로 이제 그 초청을 받아서 트레이닝을 처음 받고 트레이닝을 받으면 처음으로 미국 대학이 이제 스카웃을 받고 이 나라에서 이러면서 이제 지금은 버하마 클래스가 그 나라에 생기는. 그래서 지금 오클라호마에서 에이스 역할을 하고 있고요. 못생겼어요. 근데 되게 호감형인 건 정말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지금 커리랑 비교를 하고 있거든요. NCAA에서. 왜냐하면 슛 레인지가 상당히 넓고 3점 슛을 성공하는 게 한 경기당 4-5개 성공하면서 근데 성공률이 50-60%. 해서 지금 현재 26득점에 6리바운드 뭐 3어시스트 이러면서 필드골도 50%가 넘고 뭐 3점 슛도 50%가 넘고 하면서 준비된 선수다. 근데 지금 목 드래프트에서는 한 1라운드 10에서 12픽 정도를 돌고 있는데 사실은 가장 이제 오면은
쓸 수 있는 기대가 선수로. 되네. 네. 왜냐하면은 그냥 단순히 스파더뿐만 아니라 풀업 점퍼도 되고 애슬레틱이 있어서 좀 운동 능력도 있어서 드라이빙도 되는 선수여서 저는 개인적으로 바하마의 희망. 예. 바하마 희망. 그래서 이렇게 뭐 선수들에 관련돼서 좀 보시려면 이제 드래프트익스프레스.com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 가시면 이제 내년도 라운드에 이제 드래프트 될 만한 선수들의 순위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 살펴보시면서 선수들의 이렇게 면목을 좀 보시면은 더 관심 있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드래프트익스프레스.com은 사실은 저희 지인 중에 스카우터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 역시도 직접적으로 여기서 그 보면서 평가하면서 사실 저희 KBL 쪽으로 데리고 올 수 있는 사람이 없는지 이런 것들도 좀 평가한다고 하고요. 그 사이트를 들어가면 선수 옆에 그 분석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장점이 뭐고 약점이 뭐고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될 것 같고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요. 드래프트익스프레스.com이라고 하는 곳에서 한번 보시면은 더 쉽게 NCAA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지금까지 이제 드래프트 관련해서 얘기하는데 했는데 이제 드래프트에서 상위권에 뽑혔는데 이제 NCAA에서 활약을 그 바탕으로 실패한 선수도 사실 많아요. 그렇죠. 없을 수도 없죠. 네. 그렇죠. 이게 사실 뭐 NCAA랑 그래도 NBA가 프로농구잖아요. 그쵸. 이제 대학과의 어떤 NBA 프로농구와의 어떤 뭐 운동신경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아무래도 좀 갭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대학농구에서 굉장한 맹활약을 했었지만 NBA에서 실패한 사례들도 굉장히 종종 있는 편이죠. 종종인가요? 자주인가요? 뭐 자주 있죠. 사실 매년 있죠. 네, 매년 있죠. 이번에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한 명만 뽑자면 정말 망했다. 정말 얘만. 망했다. 네. 저는 아담 모리스는 꼽고 싶네요. 아담 모리스는 참 마이클 조던이 정말 되게 당차게 한번 3번 피로 딱 뽑아왔는데 언제적 선수예요? 곤자가 대학에서 2000년도 초반에 뽑힌 선수죠. 그래서 대학교 시절에는 그냥 완전 득점기로 다 쓸어버리면서 완전 맹활약을 했었는데 NBA 선수 코비 뒤에서 이제 수건을 잘 돌리고 있더라고요. 그 있었는데 키모 그 아까 지머프레드 말씀하시는 예. 지머프레드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썸머리그 뭐 해가지고 뉴욕 닉스에 들어왔다는 얘기 소리 나오고 있는데 뭐 대학교 시절에는 뭐 득점 머신이었죠. 그쵸. 네, 그런데 뭐 뿐만 아니라 뭐 이제 어쩔 수 없이 뭐 부상 같은 사례로 이제 활약을 못하는 선수들 뭐 그레고든 같은 사례를 들 수가 있겠죠. 그렇죠. 뭐 엔비디도 아직 못 뛰고 있고. 그렇죠. 엔비드는 뭐 필라델피아. 네. 엔비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사실 그러면 이건 볼수록 NBA가 대단하다 느끼는 게 이 각 대학 줄을 씹어 먹으신 분들이 모여서 한 60위 안에 들었는데도 성공하기가 어렵고 그렇죠. 막 이 뎁스라는 게 진짜 어마어마한 그렇기 때문에 무궁무진하죠. NBA가 그렇죠. 이렇게 세계 최고 리그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한 명을 지금 언급하고 싶은데 그 숀 메이라는 선수 혹시 아시나요? 숀 메이라고 해서 2005년도에 그 UNC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을 우승으로 이끌었던 선수인데 별명이 고래였어요. 고래요. 네, 그 골 밑에서 아무도 막을 밀어낼 수도 없고 몸빵이 너무 뛰어난 거죠. 그러니까 너무 대단한 활약을 하면서 고래요? 나 진짜 선수 별명이 고래인 거 처음 봤지. 그러니까 밀어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NBA 들어와서는 진짜 정말 아무런 활약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조용히 사라졌던 경우가 있었죠. 네. 정말 이제 대학농구하고 광란의 3월이 되니까 마치 오브 매드니스 기대가 됩니다. 마치 오브 매드니스도 한번 잘 즐겨보시면 NBA를 좋아하시는 좋은 기반이 될 거라 생각하고요. 저희가 준비한 컨텐츠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되게 많이 한 거 같네요. 진짜 오늘 우리가 그 올스타 브레이크 끝나고 나서의 휴식을 지내고 나서 저희가 한일 품었었나 봐요. 저희도 네. 토해내네요. 네. 뭐 1시간 반짜리 가시죠 오늘. 네, 한번 가시죠. 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6번째 팟캐스트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NBA on 에어.